일단 미국 증시가 뭐 다소 눌림목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원체 이제 사상 최대치 고점 행진을 진행하던 흐름이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뭐 내일 시장의 흐름이 부담스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일단은 뭐 그 부분은 내일 개장 전 흐름, 또 미국 증시 마감되고 또 유럽 증시가 어떤 흐름으로 연동이 돼서 흘러가는지 확인하고 대처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VVIP 가입 이벤트 부분을 마감을 칠 거예요. 이번 지금 시간에 이제 4명 정도 남아 있으시고요. 그리고 오늘 기준까지만 2+2. 원래 이제 오늘 끝났어요. 근데 이제 향후에는 어차피 1년 회원 가입만 남겨놓을까 그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한 달, 1년 뭐 이렇게 뭐 2+1 없이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장도 시장도 이제 3,200포인트 공방까지 나오고 있고 실질적인 랠리의 기준이 잡혀 있는 그런 흐름 속에서 굳이 뭐 가격적인 부분 때문에 서로가 어려워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진짜 수익의 기준이 무엇인가, 수익이 잡히는 기준, 그 기준점을 선택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든다면은 우리가 주력주는 아닙니다만 HMM을 20% 비중에 1월 말부터 14,000원대에서부터 3만원대 중반까지, 그리고 나서 이제 전량차익 실현 이후에 재차 3만원 이하 27,000원대, 28,000원대, 29,000원대, 3만원, 오늘 32,000원까지 지속적인 편입 기준 설정을 하고, 그러고 나서 그 수익을 만끽하고 있는 그런 흐름 속에서 주력주들도 많이 눌려있다 했지만 결국은 뭐 삼성전자 눌림폭 제한적이고요. 아까도 삼성전자 왜 못 올라요 하셨지만 결국은 제한적인 눌림인 거죠. SK하이닉스 1월 고점 14만원을 3월 초에 넘겼고 사상 최대치 고점을, 그리고 LG화학 버겁습니다만 90만원 이제 공방까지 나와줬고, 그리고 또 자동차주들도 역시 버거운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뭐 기아의 뭐 그러니까 자동차 업종도 전량 차익 실현 이후에 재편입이잖아요. 나는 차익 실현도 못 해보고 이자 사서 상관없다니까요. 이제부터 시장을 견인할 쪽이 누구냐는 거죠. 여기서 또 우왕좌왕해서 다른 쪽으로 이동하고 저쪽이 더 빠를 것 같아.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그것을 이겨내려고 멘토와 함께 가는 거죠. 좀 이제 안내 드릴 부분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드리면, 일단은 유튜브 쪽을 찾아오셔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찾아오세요. 윤정두 검색하셔서 유튜브에서 윤정두 검색하면 너무 많이 나옵니다. 그 밑바닥에 이렇게 보시면 어떻게 돼 있어요? 유튜브 이렇게 있죠. 윤정두의 유튜브, 또 윤정두의 유튜브. 그렇게 해서 눌러서 들어오시면은 유튜브에 이 공간이 생깁니다. 발생이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오늘 같은 경우에 잘 보시면 어떻게 됐어요? 대덕전자 기준에서의 흐름들, 이런 기준점을 1분이라도 남들보다 먼저 보실 수 있었다면, 이 기준이 오늘 그 예를 들면 기준에서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잡아내실 수 있는 기준이 된다라는 거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그 무료방에서도 오픈해드린 그 무료방 속에서도 그 대덕전자 부분의 영상이 들어가 있거든요. 올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이제 그 이 대덕전자 이게 15,000원대 기준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공지사항 한번 봐보세요. 공지사항 보시면은 여기에 대덕전자, HMM, 뭐 대덕전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럼 9시 6분 기준에서 또 12시 4분 기준에서 여러분들께 잡아드렸어요. 뭘 어떻게 대처하셔라. 차익 실현 좀 하시고 꼬리 달리면, 그렇게 해서 누구는 똑같은 자락에 들어가서 이런 수익 기준을 잡아오는데, 그죠? 이 전부 이제 보여드린 기준점들이잖아요. 화면들이. 누구는 그런데 거기서 그 수익을 못 잡아내고 나는 어떻게 하죠? 나는 어떻게 해? 나는 고점에 잡았는데 누구는 수익 내고 누구는 고점 잡고 왜 그러한 흐름을 발생을 시키냐 이거예요. 결론적으로 오늘 기준에 이러한 그 흐름점들 차분히 놓고 봐보세요. 이것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을 내용인지, 이 기준점에서
매직 계산기 이건 가격이 얼마예요? 매직 계산기 15,150원 아닙니까? 이 대덕전자의 그 오늘 대덕전자의 전략 부분 동영상 부분도 보셔야 되고 이 대덕전자 같은 경우에 거래량 기준이 잡히는 거죠. 그러면 이 기준의 교육 자료를 받으셔야 돼요. 요거 어느 거 거래량이 수반되고 나서의 흐름 이거는 이제 갭에 대한 기준 또 추세 범위 또 추세에 대한 기준 그리고 거래량 부분은 아까 잠시 이제 올려드렸었는데 교육 자료에서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이 거래량 부분의 교육 자료를 지금 대덕전자하고 올려드릴게요. 그러면 대덕전자의 PPT 파일, PDF 파일하고요. 낱장 파일 좀 올려주시고 그 다음에 대덕전자 그 거래량 교육 링크하고 거래량 자료 올려드리세요. 그 거래량 자료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오늘 장중에 해드렸던 그 교육 내용의 자료입니다. 이게 이 자료 PDF 파일 그대로 올려드리고요. 대덕전자 PPT 파일 PDF 파일 다 올려드리고 그렇게 대처하시면 되겠어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출석 체크 한번 해보시죠. 뭐 인원 아직 안 들어있다 할지라도 자료 올려주세요. 나 자료 보고 싶어요. 그리고 그거 올려드리고 유튜브 등록하시고 그리고 구독 신청하시고 이제 알람 신청하시는 방법도 같이 올려주세요. 링크도. 그래서 누구보다 1분이라도 먼저 보셨다면은 그렇다면은 이 가격대 15,150원, 100원, 200원, 300원, 400원 요 가격대 충분히 편입이 되시잖아요. 고점이 얼마인데 17,900원입니다. 17,900원. 그러니까 1분이라도 먼저 들여다 보셔야 되니까 여기서 들어오셔서 구독, 알람 신청하시고 지금 이제 그 서서히 접속 인원이 이제 한 분 한 분 늘어나시는데 45분 계시죠? 이 45분께서 좋아요 좀 더 활성화해서 좀 눌러주시고 그렇게 하고 오늘 일부 시간에 잡아드렸던 교육 자료 부분도 같이 볼 겁니다. 그래서 이 거래량 교육 자료 채팅방에 능동적이신 방만 좀 올려드릴 거예요. 능동적이신 방. 그러니까 뭐 지금 보시면 자 이렇게 한번 보시죠. 한 방 한 방 보겠습니다. 출석 체크 뭐라고 하기로 했죠? 우리가 거래량이라고 하기로 했네. 70110으로 하기로 했나. 숫자로 가까이 편하게 701109로 가시죠. 701109 얼른 그렇게 해서 701109 그 열심히 잘 능동적으로 늘려주시는 방 그리고 채팅방에도 캐치스탁 방에도 701109 눌러주시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능동적으로 만약에 예를 들어서 기존에 계시던 분들이랑 나 자료 받았어요 하시더라도 후배들을 위해서 또 방송 접속하시지 못하신 분들이 뭐가 띵동거리지 오늘 무방이구나 이렇게 아실 수 있도록 그 효과를 내기 위해서 출석 체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출석 체크 안 되는 방은 굳이 자료를 올리지 마세요. 왜냐면 야간 시간에 다들 주무시는데 스팸이에요. 그러니까 701109 올리시는 방만 오늘 거래량 또 갭 또 추세 그 자료들 계속 드릴 거니까 이렇게 해서 나도 대박 선생님 올려드리고요. 그리고 이쪽에 진희 선생님, 디테일 선생님 계신 방도 올려드리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우리 주식 대박님 방도 올려드리면 되고 이렇게 해서 능동적이셔야지 뭐 의미가 있죠. 외계인 선생님 방도 올려드리고 또 우리 나스실이신가요? 나스실님 제 영어가 짧아요. 올려드리고 노상구 선생님 항상 능동적이시죠. 수민 아빠 선생님, 머니왕 선생님 그렇게 해서 요 그 출석 체크해 주시는 방 위주로 올려주세요. 이정준 선생님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 나도 타부자 선생님 그러니 나머지 이제 이렇게 출석 체크가 없다. 여기는 올리지 마세요. 왜냐면 다들 주무시는 거죠. 뭐 그리고 이쪽 그 라이브 방송 하는지를 모르고 계시니까 괜히 주무시는데 깨우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해서 요 자료를 교육한 날짜의 동영상 링크까지 그렇게 해서 결론은 대덕전자의 기준에 뭐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거래량 예제를 보고 들어가실 수 있었다면
뭐 충분하게 수익 기준이 발생될 수 있는 그 위치 범위 그렇게 되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제 오늘 하여간에 11시 20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한 3, 40분 동안만 4분, 선착순 4분 받고요. 그 다음에 직장인 문자방도 동일한 혜택 드릴 테니까 기준 잡으시고, 그리고 나서 결론은 마감 짓고 향후에는 이제 1년 회원가입만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기준을 잡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내일 공략주 기준에 HMM, 금호석유, DB하이텍, SK바이오사이언스, 대덕전자, SFA, 신풍제약, CJ 이렇게 올려드리는데, 앞으로 이제 이런 거 올려드릴 때는 새로 오픈한 방 있죠? 그 방만 올려드리면 돼요. 왜냐하면 1부 때 올려드린 내용이니까 1부 때 이걸 보신 분들은 비밀번호 걸려서 새로 들어오신 경우가 없잖아요. 광고장애 이외에는 새롭게 들어오신 분들이 거의 안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새로 오늘 팍스넷에 오픈해서 새롭게 들어오신 분들만 저 내용을 못 보셨을 터이니 그 부분만 이제 복사해서 올려드리면 돼요. 요거 지금 제가 임직원방에 올려놓은 거. 그렇게 해서 내일의 변동성은 장중에도 이제 좀 고민을 해서 올려드리긴 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정의원님들께는 보다 이제 타이트하게 종목군들을 시장 상황에 따라서 잘 잡아서 올려드려서 단기 공략주에 대한 수익 부분도 가져가실 수 있게끔 그렇게 기준을 잡아드릴 겁니다. 그렇게 이제 해드릴 거고, 그리고 이 보시면은 HMM에 1,000만 주면은 지금 3만 원대 종목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거래대금이 3천억을 넘겨요. 뭐 4천억 가까이도 됩니다. 그게 이제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오늘 하루의 거래대금 최상위 종목의 2,200억 정도 수준이면 20위 안에 들어옵니다. 2,300개의 1%. 그죠? 그렇게 해서 2,200억이면 20위 안에 들어오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이런 극대형주를 빼고 나면, 기아,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런 극대형주를 빼고 나면 결론적으로 저러한 그 변동성이 나올 수 있는 종목군들의 기준은 사실상 시장에서 굉장히 관심이 집중되는 종목군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일단은 어찌됐건 결론적으로 거래대금이 이제 저 정도 거래대금이 실려야 되는데, 오늘 거래대금 대비해서 급격히 줄어들 이유는 없는 거예요. 그것을 넘기면 더 좋지만 못 넘기더라도 이제 뭐 적절한 거래대금, 그러니까 뭐 3천억 정도면 10위 안에 들어오는 수준이 되죠. 3천억 원대면은 11위가 2,990억이었으니까. 그러면 HMM은 1,000만 주면은 양봉의 기준 잡으면 대략적으로 이제 3만 5천 원은 당연히 넘기는 흐름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3,500억 이상의 거래대금. 손가락 안에 꼽히는 거래대금이라서 당연히 수급이 몰리고 변동성이 확대될 수밖에 없다. 그 논리인 거예요. 변동성 매매는. 마찬가지로 이제 금호석유가 일단은 26만 5천 원, 5,500원으로 마감되고 시간에서 이제 조금 더 들어 올려졌는데, 오래간만에 17만 주씩의 이제 그 매집이 단행돼 있죠. 근데 그쪽도 오늘 이제 2천억이어서 거래대금 순위에는 안 들어왔지만, 내일 기준에 80만 주라고 한다면은 대략적으로 28만 원 뭐 이상으로 형성될 거예요. 그냥 쉽게 30만 원이라고 잡으면 2천억 훌쩍 넘고 2,400억까지도 가능하단 말이죠. 그렇게 돼야만 변동성이 오늘보다도 이제 좀 더 시초가 대비의 변동성입니다. 뭐 갭상승 5%나는데 7%로 끝났다. 그게 무슨 변동성이에요? 시초가 대비 움직일 수 있는 변동성의 크기를 얘기하는 거죠. 자, 결론적으로 그래서 금호석유까지, 그 다음에 DB하이텍도 오늘 이제 거래 대금이 1조를 겨우 넘겼을 기준일 뿐이란 말이에요. 그 내일 기준에 350만 주면 2천억을 넘긴다. 그러면 12 전후 수준에 형성돼 있다. 그 기준입니다. 그리고 유튜브 구독 알람 신청 바로 링크 주시고, 그리고 바로 유튜브 링크 주시면 돼요. 그렇게 해주시고. 변동성 매매 기준은 이제 SK 바이오사이언스라든가 의약품 쪽의 변동성이 만만치가 않으니까 시가총액이 크더라도. 그다음 대덕전자가 오늘 우리는 27% 변동성에서 좋은 수익을 가지고 나왔는데, 교육이 좀 모자르셔서 그 수익을 못 내셨다라고 하신다면 대덕전자 내일 당연히 주봉으로 보시고 주봉의 윗꼬리를 감싸 안을 수 있을 것이냐 그걸 보시고, SFA 반도체 3천만 주의 기준 거래량 마찬가지로 꼬리 감싸 안을 거냐, 주봉으로 해서 그 감싸는 꼬리에서 양봉으로 잘 이끌어 줄 거냐,
신풍제약 시장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 동영상 전략을 또 잡아서 올려드릴 수 있겠죠. 다만 이렇게 기준 잡을 때에 우리가 이제 이 방송 원고 기준에서도 이제 들여다 보면은 상승률 상위 종목에서 이제 대덕전자, 신풍제약 우리가 이제 뭐 집중적으로 들여다본 종목, 그리고 SFA 반도체, 신풍제약, HM, 대덕전자, 서울바이오사이언스, LG전자. 신풍제약은 오늘 뭐 그렇다고 뭐 이렇다 할 매매 사인 드린 거 아니에요. 여기서 문자 나간 종목은 HM뿐이 없어요. 사실은 LG전자하고. 나머지는 문자까지 안 드린단 말이죠. 왜? 그 변동성을 여러분들이 못 쫓아다니세요. 그럼 장중에 라이브를 들으시거나 장중에 카카오톡방에 계실 때의 기준에서 들여다보실 수 있다는 거예요. 결론은 장중 기준에서의 전략 부분과 그 다음에 직장 다니시는 분들의 전략 부분과 조금씩은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직장을 다니시든 내 업을 하시든 아니면 뭐 필드에 나가셔서 이제 꽁을 치시든 뭐 여러 가지. 그 결론적으로 우리는 일단 변동성 매매 기준은 주력주에서의 수익이 새롭게 완전성을 좀 띄고 있을 때 그 다음 범위의 수익 종목 그 기준에서 좀 보고 그 다음이 단기 공략주. 오늘 뭐 오래간만에 개장 초부터 이제 드린 거고 9시 30분에 또 올려드린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못 보신 분들 계시니까 다시금 보여드리면 예를 들어서 오늘 기준에 이제 월요일 기준이죠. 월요일 기준에 개장 전에 올려드린 이런 종목에서 HMM, LG전자 같은 경우 매매세인 기아차 매매세 나왔죠. 이쪽은 뭐 매매세 나오고 눌렸단 말이에요. 여기는 이제 뭐 폭발적인 시세를 내줬고 이건 강보합의 기준. 바이넥스는 아마 거래량이 안 터졌을 것 같아요 오늘. 그리고 개장 초에 대덕전자 8시 56분부터 녹화를 해서 9시 6분에 끝내서 올려드린 대덕전자의 기준. 그러니까 이 라이브 방송은 조금 더 일찍 좀 들으실 수 있다. 실시간 같이 그 기준이 잡히는 거고 9시 반에는 또다시 이렇게 또 올려드렸어요. 대덕전자, SFA 반도체, 금호석유. 요 가격대가 요 기점이 더 변동성이 나올 수 있는 위치였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HMM 뭐 그런 그 기준에서 그 분위기가 이렇게 좋아야 돼요. 이렇게 자 춤추시고 아싸 놓으시고 즐거워하시고 운영자가 저렇게 까불 수 있는 방 분위기라는 거는 운영자가 저렇게 즐거워하는 부분은 다른 분들께서 용납을 해주신다는 거잖아요. 유료 고객님들께서 400만 원씩 과금을 하고 들여다보시는 건데 결론적으로 오늘 그 HMM의 PPT 부분을 놓고 볼 텐데 결론적으로 이 HMM 같은 경우에 이 또 PDF 파일이 또 없는데 제가 잘못 들어와 있나요? PPT 파일을 넣어달라고 했는데 여기 있네요. 9시 4월 19일자 이 보시면은 다 좋아요. 다 방송에서 다 보신 내용이고 다 좋은데 수익률 계정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수익 앨범 기준에. 이거 어디다 넣어놨다는 거죠? 오늘 게? 여기 있구나. 자, 잘 보셔야 돼요. 4월 19일 날 이게 카톡방 채팅방에서의 편입 단가 32,000원, 31,000원, 29,995원 뭐 이렇게. 그죠? 여기 또 추가적으로 3월 9일 가격대 기준 5,000주 있습니다. 뭐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4월 19일 교육이었고 그다음에 4월 19일 오늘 기준에서 또 비중 잡아 놓으신 게 어때요? HMM 29,500원 이 채팅방입니다. 27,900원 또 청계산일님은 너무 좀 비중이 적어지셨어요. 그러니까 다 차익 실현하고의 기준이죠 지금. 차익 실현하고 재편입에 왜? 이게 3월 18일이거든요. 21,000원대.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이제 중복자들이 계신단 말이에요. 낭만 하이에나님 같으신 경우. 낭만 하이에나님 19,000원이잖아요. 저 봐봐. 잘 보세요 한번. 그러면 차익 실현했다라는 거예요. 어디선가에서. 그죠? 근데 우리는 공식 차익 실현이 어디서 3만 원대. 자, 여기서 한 번씩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 수익들을. 이 수익들 다 보시고 H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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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MM. 그러고 나서 전량차익 실현을 최고점 못 잡았죠. 35,000원에서 미끄러질 때 최고점 못 잡고 3만 원대 이제 뭐 초중반 기준 잡아서 이 수익 내고 이 수익 내고 이 수익들이 누적이 돼서 이런 수익으로 가져가는 거죠. 그게 결론적으로
누구는 똑같은 종목을 오픈해드려서 이 수익을 내는데 누구는 이 수익을 못 잡아내서요. 그것도 주력에서 이 수익이 나오니까, 주력 기준에서 이 수익이 나오니까 HMM 수익도 나는 거예요. SK 하이닉스의 내계강 선생님, 예쁜국리님, 그리고 나서 또 차익 실현하고 재편입의 기준의 수익. DB하이텍 뭐 1월 20일 수익인데 지금 기준은 이제 또 차익 실현 이후에 또 수익이 돼 있겠죠. 녹십자 마찬가지. 허브 힐러님 마찬가지. 이렇게 해서 개별적인 그 기준들도 다 올려주셨는데 중요한 부분은 누가 돈 내고 이렇게 이렇게 후기를 이렇게 써주시냐 이거예요. HMM을 결론적으로 한번 볼까요? HMM의 이 윗 단계에서 보시면 예전 것도 필요 없이 자 4월 19일, 4월 16일 금요일, 15일 목요일, 14일 수요일, 그리고 13일 화요일, 12일 월요일 단 한 번도 HMM을 빼놓은 적이 없어요. 개장 전에 추천 종목, 공략주 기준에 4월 이후에도 마찬가지, 그 이전에도 마찬가지. 단 한 번도 빼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매집에 대한 교육 부분을 단 한 번도 빼진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HMM은 매집에 대한 교육, 추세에 대한 교육, 갭에 대한 교육, 펀더멘탈에 대한 교육. 그렇게 해서 올해 1월 말부터 여러분들 매겨 살린, 저를 매겨 살린, 또 여러분들 수익을 잡아들인 그런 종목이 되는 거예요. 오늘 기준에서 한투, 어제까지죠, 어제까지. 그리고 오늘 90만 줄 또 샀고 한투가 또 오늘 더 들어왔고, 이렇게 매집 단가. 그러면 이게 몇 프로냐 이거? 5%잖아요. 5% 기준에 24,000원 수준의 매집 단가에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돼요? 이 매집의 기준에서 이 수익 기준을 잡아드렸잖아요. 결론은 36,000원에서 48,000원으로 목표 주가 상향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누구는 다 수익을 내는데 거기에 추세 범위까지 보세요. 추세, HM 추세, HM 추세, HM 추세. 똑같은 종목을 이렇게 갖고 오면 뭐하냐, 똑같이 갖고 오면 뭐예요? 누구는 지고 와서 이 수익을 다 잡아가는데. 자, 즉 HM 다시 봅니다. 그러니까 유튜브에 구독 알람 신청을 하시고 거기서 1분 1초라도 더 먼저 보셔서 대처를 하시든 매일매일 단 하루도 아니고 계속해서 4월 달에도 계속 오픈해드렸는데 4월 달에도 오픈해드리면 여기 지금 아까부터 이제 방송에서 보여드렸던 이유가 뭐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거든요. 요 자락에서 10월 20일 뭐 요 자락에서 오픈을 해드리고 땡겨서 볼까요? 이렇게 이 오버슈팅 범위가 형성이 되는 구간이 요 자락에서 이제 이러한 흐름들 17% 이러한 흐름들의 기준이 잡히고 꼬리 달고 내려왔을 때 기준이 되는 거죠. 그냥 아무 자락에서는 오버슈팅이 아니라 주봉으로 보셔도 마찬가지. 아무 자락에서는 오버슈팅이 아니라 이렇게 보시면 역순으로 보시면 이래요. 여러분들은 저 끝까지 갖고 간다? 거짓말. 이게 우리가 보여드린 게 7,000원 중반부터거든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 주 10,000원을 넘겨요. 꼬리 달려도 이럴 땐 차익 실현 안 해요. 비중을 좀 높여나가니까. 50% 가까이 올랐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은 이렇게 장대양봉의 오버슈팅이 일주일 만에 50% 수준까지 올라와 주고 그러고 나서 음봉으로 내려오든 윗꼬리가 달리든 이때 차익 실현하는 거지. 그래 놓고 저 흐름이 요 기준 이후의 흐름이 이렇게 눌림목 나올 때 편입의 기준, 또 이런 장대양봉 이후에 눌림목 이후에 되돌리는 흐름. 혼자 있어서 안 되니까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여드리는 게 문자 보여드려요. 4월달 기준의 단문 문자 오늘 것까지. 오늘은 좀 약하게 발송을 했어요. 다른 때랑 다르게. 다른 때는 문자를 좀 강도 있게 보내죠. 오늘 같은 날도 수급 확인하고 추가 편입의 기준 설정 범위를 세게 보내드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당시 기준에 좀 오늘 같은 경우에 좀 제한적으로 왜 신규 편입자 5%또 추가 5% 이렇게. 그 이전에 봐보세요. 지난주에만 들어오셨어도 3만원 전후에서 계속, 그리고 그 밑에 가격에서 비중 유지 신규 편입까지. 결국은 펀더멘탈이 일단 뭐 뒷받침이 되고
이슈가 뒷받침되는 거죠. 거기에 기술적으로 추세, 갭, 매집이 뒷받침돼서 매집에 대한 목표 주가, 추세에 대한 목표 주가 이런 걸 설정할 수 있어서 그냥 4월뿐만 아니라 3월의 기준에서도 다 잡아갈 수 있었고, 또 2월의 기준에서도, 또 1월의 기준에서도 가격 봐요. 14,000원대 뭐 이럴 거. 이거를 놓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비용을 일부 과금을 하더라도 이 수익을 다 잡아먹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다 잡아가시는 게 낫죠. 월등히 그게 유리하죠. 그죠? 결론적으로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 HMM의 기준에, 내일 기준에서도 거래량의 기준을 1000만 주를 잡아드리는데, 그렇게 되면 3천억 원대 중반, 초중반을 훌쩍 넘겨요. 그 정도가 되면은 최소 오늘 정도의 변동성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오버슈팅 자락은 앞전의 저 흐름처럼을 기대해 보자. 그리고 나올 수 있는 이슈가 뭐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실적에 대한 이슈는 계속 불거지죠. 그리고 MSCI 선진국지수 이제 선진국지수가 아니라 이제 MSCI 편입에 되는 그러한 기준에 벤치마킹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다른 쪽 그 외국계 펀드들의 지수 추종 펀드들, 인덱스 펀드들 쪽에서의 편입 비중, 그것이 이제 마지막 또 수급의 자락으로 잡힐 거고요. 또 실적 발표 5월 달인데 뭐 실적이 좋은 업체들은 딱딱딱 그날 발표하는 게 아니라 그 이전에 땡겨서 합니다. 실적이 뭐 정해진 건 아니에요. 자기들 마음대로죠, 사실은. 그리고 매각에 관련된 내용도 시장에서는 이제 변동성이 윗방향성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죠. 매각 일정에 대해서 이제 쉬쉬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어차피 오픈되어질. 그래서 HMM의 기준도 잘 보셔야 돼요. 내일도 뭐 이거는 제 맘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 정 의원님들이야 내일도 전략 기준 다 잡아가시겠지만은 내일도 HMM의 전략 기준을 좀 동영상으로 이렇게 좀 잡아서 올려줬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 예? HMM 한번 가죠. 좀 아까 조금 전에 출석 검사 조금 뭐 약하게 나왔는데 HMM 보시자고. 이렇게 보시면 HMM 오늘도 장 마감 이후라든가 이렇게 올려드렸잖아요. 11시 14분이라든가 이런 내용들, 뭐 4월 8일 세 번이나 또 14일, 16일 이런 내용들을 새롭게 보시는 것이 여러분들께 어찌됐건 유리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HMM의 동영상 부분을, 전략 부분을 내일도 좀 잡아줬으면 좋겠다. 당장 난 뭐 무리해서 들어가기는 어렵고 내일도 잡아주라 하시는 분들은 HMM 능동적으로 한번 가보시죠. 뭐 HMM 그렇게 해서 올려주시면 제가 HMM의 PDF 파일하고 사진 파일하고 다 올려주시고, 그 다음에 추세 교육, 거래량 교육 그것도 좀 올려주고 링크도 올려주시고, 뭐 하여튼 복잡해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하나 보시는 게 유리하죠. 그래서 HMM 올려주시고, 여러분들도 출석 체크해 주시고, 잠깐 쉴게요. 올라오는 기준 전까지. 우리 그 카카오 TV도 캐치스탁도 많은 분들이 이제 평상시보다는 조금씩 인원이 느세요. 윤정두가 이제 다시 무방을 해주는구나. 그죠? 근데 이제 그 제한적인 능동성 부분이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HMM의 부분에 전략 부분 설정 범위를 이렇게 잡아드리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능동적으로 좀 올려주시면 내일 장중에 약속이잖아, 우리끼리. 내일 뭐 차익 실현을 하든 추가 편입을 하든 뭘 하든 내일 기준의 설정 범위를 잡아갈 수 있도록 HMM 잡아갈 수 있도록 그 기준점을 잡아드려야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능동적으로 HMM 눌러주시고,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추세 교육하고 추세 교육 자료 있죠. 그 다음에 거래량 교육 자료가 또 있단 말이에요. 조금 전에 이제 거래량 교육 자료 보셨고, 갭에 대한 교육 자료도 오늘 별도로 있어요. 그래서 오늘자 팍스 TV 방송 원고를 올려드리면 거기에 이제 교육 자료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좋아요. HMM 그렇게 해주시고, 이쪽에 유튜브 쪽에도 이렇게
좋아요 부분을 지금 90분 계시는데 조금 더 능동적으로 조금만 더 눌러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구독, 알람 신청, 또 엄지척 기준 잡아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HMM부터 이제 하나하나 방송 원고를 다시 들여다보면은 일단은 요 기준인가요? 요거 이제 거래량 교육 기준이고 18회 완성본 보시면은 그래서 이러한 종목군들의 거래량 거래대금 기준 기준점 부분 또 이렇게 단톡방에 올려드렸는데도 못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이제 2분 남았습니다. 2분. 2분. 그렇게 해서 이벤트 기준점에 함께 움직이실 분들은 그래서 이제 갭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걸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요게 이렇게 돼 있어요. 돌파 갭이라는 건 뭐냐면 단순하게 앞전 고점을 넘기는 흐름을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제 어떤 고점이 형성돼 있다가 뭐 눌려 있다가 다시 이제 돌리는데 이 고점을 돌파할 때 뭐 요 종가 대비해서 이렇게 여기서 갭이 이만큼 형성돼도 되고요.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꼭 이 후행성 기름 뒷부분의 그림이 아니라 요 몸통과 몸통에 갭이 발생되는 상태에서 양봉으로 이 앞전 고점을 찍어 넘기는 흐름이 나오면 우리는 이 부분을 돌파 갭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급진 갭의 경우는 이제 단기 고점을 다 넘겼는데 여기서 갑자기 또 추가 갭이 나와요. 이걸 이제 우리는 급진 갭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제 돌파 갭과 급진 갭은 그래서 힘의 강도를 나타내기 때문에 굉장한 흐름이 되는데 보통 갭은 거래량도 없고 뭐 그냥 제한적인 거래량 거래대금에서 뭐 1% 정도, 2% 정도 제한적인 거래량 속에서 위아래로 형성이 돼 있을 때 그런 거는 아무런 뭐 영향이 없죠. 적은 거래량이 형성돼 있었고 물량이 나오든 수급이 들어오든 메꿔지는 범위 흐름이 됩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소멸갭은 뭐냐면 마지막 자락에 형성되는 마지막 급진 갭이 결국은 만약에 메꿔진다라고 하면 이걸 소멸했다라고 하는 기준이 됩니다. 의미는 없어요. 그거는 이제 메꿔줘야만 결과론적으로 소멸됐구나라는 기준이 되는 거고 보통은 평상시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갭이 되는 거고 거래량 거래대금 수반이 안 되죠. 돌파갭과 급진갭은 어떻게 됐을까? 거래량이 대박으로 터지겠죠. 이 고점을 넘긴데 거래량이 안 터지겠어요? 갭까지 나오는데 거래량 터지겠죠. 여기서도 터질 겁니다. 근데 이제 그게 메꿔진다는 거고 만약에 그 메꿔지는 범위를 추가적으로 갭에서 갭으로 메꾸면 세다는 거죠. 그래서 V자 형태의 추세 범위가 나온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한번 좀 읽어보시면 돼요. 이거는 읽어보시면 되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돌파 갭의 목표 주가 그 다음에 급진 갭의 목표 주가인데 다른 게 아니고 이렇게 돼 있어요. 예를 들면 돌파 갭의 기준이다. 여기서 돌파를 했죠. 만약에 이제 이번 주 아직 여기를 안 넘겨놨습니다만 이번 주를 여기서 넘겨주면 갭이 발생된 구간에 대한 돌파 갭의 인식을 잡습니다. 여기서 그냥 여기를 갭으로 넘긴다? 그렇게 어떻게 다 딱딱딱 정형화해서 넘겨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 여기까지 와 있다가 멈춰 있다가 다음 주에 이렇게 넘길까? 그건 아니잖아요. 결론적으로 여기서 이제 추가 양봉이 나와서 앞전 고점 돌파를 하면은 이 밑에 있던 요 갭이 돌파의 갭이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목표 주가 설정 보면은 요렇게 잡을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보수적인 관점에서의 목표 주가. 공격적으로 잡겠다면 뭐 여기까지 끌어내릴 수는 있겠죠. 여기까지 끌어내려서 이만큼 올라갈 수 있겠다. 아니 충분해요. 5만 원이 목표 주가다 이렇게 되면 충분해요. 왜 충분하지 않다고 보세요. 거래대금만 실리면 무난하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퍼센테이지 기준으로도 놓고 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기준. 그러니까 쉽게 예를 들면 여기가 10,000원이라고 치고 5,000원이라고 칠까요? 5,000원이라고 치고 여기가 10,000원이에요. 얼마 올랐어요? 더블 올랐죠. 그래서 우리가 여태까지 잡은 거는 5,000원에서 10,000원입니다. 5,000원. 그러니까 5,000원까지만 올라가서 더블이 아닌 50%만 올라도 된다. 그 기준인데 이 부분을 퍼센테이지로 잡으면 여긴 더블 났으니까 5,000원에서 10,000원이니까 10,000원에서 20,000원 가라. 단위별에 5,000원이 아니라. 그래서 로그 차트라는 게 있는 거예요. 사실은. 로그. 그 로그 차트가 있고 기준이 잡혀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설정 범위의 목표 주가 설정 범위의 기준이 이렇게 된다. 이것이 일부 타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난 좀 더 깊이 있게 듣고 싶어요. 그러면
이걸 들으시라니까요. 홈페이지에 직장인 교육 VOD. 이거 어디서 파냐면요. 쿠팡에서 팔아요. 쿠팡에서, 쿠팡, 또 위메프, 또 티몬, 거기서 다 팝니다. 이거 110만원에 다 팔아요. 이렇게. 110만원짜리, 이 43만원짜리는 언제 거? 2018년도 거. 99만원짜리는 2015년도 거. 99만원짜리는 기초강좌 14시간. 그리고 이제 110만원짜리 요 기준은 이대로 팔고 있어요. 계속. 팔려요. 근데 오늘 기준에서 라이브 방송 가입하신 분들은 요걸 시리즈를 다 드리겠다는 거예요. 급등주 따라잡기, 갭의 거래량의 비밀, 상따, 매직 시그널, 또 캔들, 또 그랜비레 매매 법칙, 주도주, 단기 공략주. 이렇게 해서 9시간짜리의 VOD 교육 자료 다 들어가 있죠. 그럼 평생 여러분들이 보시는 거예요. 평생. 여러분들의 지인분들까지 다 돌려보셔도 되지. 뭐 어떻게 말할 거예요. 결국은 요 부분에 550만원 뭐 이렇게 사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게 나는 좀 싫다 하시는 분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벤트 범위 오늘까지의 기준에서 가입하시면 저 5가지 강좌를 다 드리고 USB까지 다 드리고, 그렇게 되시면 주봉에 HMM을 다 떠나서 얼마나 방금 갭 교육이 짧죠. 그 9시간 들으면 완전히 여러분들께 되겠죠. 복습하고. 녹화 방송 다시 보시면 돼. 핵심만 딱 잘라서 목표 주가 이렇게 설정합니다. 끝. HMM의 월봉의 주가 기준에 목표 주가 이렇게 설정한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차적으로 다 도달됐네. 귀신 같죠. 도달되고 꼬리 달고 내렸다. 전량차 이슈야. 제 편이. 다음 달에 만약에 월봉이 여기서 시작했어. 그럼 목표 주가 새롭게 잡으면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잡고 요 목표만큼. 근데 여기서 공격적으로 보시면 퍼센테이지까지 보신다는 거예요. 출석 체크 굉장히 저조한데 내일 상한가 하나 잡아보자. 상상상 한번 갑시다. 지난주처럼 진원생명과학이 됐든 이런 종목에서 상한가 한번 잡고 싶다. 상상상 한번 가시죠. 그리고 별 반응이 없으시면 오늘 12시에 끝낼게요. 굳이 오래 할 필요 뭐 있어. 반응도 없고 인원은 조금 더 들어와 계시는데 의미도 없고. 상상상 캐치스타일 한 페이지 다 넘겨주시고 카톡방에 상상상 한 번씩 쭉쭉쭉 올려주시고, 유튜브 방송 쪽에서도 좋아요 엄지척 90명 계시면 79, 63, 63개 정도는 나와요. 상상상. 야간에 교육 안 하고 뭐예요? 아니 지금 갭 교육 해드렸잖아. 9시간짜리 교육을 어떻게 그렇게 짧게 다 마무리를 할 수 있어요. 거기에 장중에 또 올려드리잖아요. 전략. 그럼 능동적이셔야지. 좋아요도 29개. 그렇죠. 더 몇 개 더 쭉쭉쭉 눌러주시고 HMM 4만원까지 올라가요. 그 기준점을 놓고 보자는 거예요. 그걸 교육받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일부 시간에도 매집에 대한 기준점, 매집에 대한 기준점 일부 시간 때 볼까요? 상상상 자 캐치상 한 페이지 넘기셨고 노란 톡방에 출석 체크는 제한 쪽이고 유튜브는 뭐에 이렇게 저조한 거예요? 인원은 더 많으신데. 상상상 좋아요 엄지척 로그인 하시고 귀찮더라도 상상상 그렇게 하시고 그 HMM을 차분히 놓고 보시면 예를 들어서 매집의 기준도 한번 볼까요? 상상상 매집의 기준 놓고 보시면 실적은 이래요. 컨센서스가 계속 올라가요. 순이익이 2조 2천억이래요. 그러면 PER 5배 수준뿐이 안 돼요. 근데 우리가 바보냐고. 숨겨진 게 있죠. 뭐가 있어요? 정부 부채, 정부 지원금에 대한 그 부채, 산업은행이 지원한 거 전부 부채잖아요. 지금 벌써 또 전화 한 통 왔어요. 이제 한 분 남은 거예요. 한 분. 내일 같이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이제 한 분 남은 거예요. 아니 HMM을 이렇게까지 오픈해드리고 매일매일 2달 3달 오픈해드려도 이걸 수익을 못 내고 계시면은 왜 과금하는 걸 무서워하세요? 과금 시원하게 하고 수익 내셔야지. 그래서 이 펀드멘탈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지금은 우리가 학자도 아니고 굳이 어렵게 따질 필요 없어. 지금 거래량 거래되면 터졌죠. 거래량 거래되면 터졌잖아요. 터진 기준에서의 흐름을 잡으란 말이에요. 거래량 거래되면 터졌을 때 명분은 뭐예요? 실적이죠. 지금
실적이 대박이에요. 시젠도 뭐예요? 시젠도 실적이죠. 근데 시젠은 예전에 작년 7월달 거래대금이 안 나오니까 제한적으로 보자는 거죠. 근데 이쪽 HMM은 거래대금이 농담이 아니라 거의 뭐 한 2달 동안에 20위 안에서 벗어나질 않아요. 거의. 거래대금이 20위 안에서 밀려나질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시장에 계속 집중돼 있단 말이에요. 관심이. 시장 관심이 계속 집중돼 있다는. 그렇게 해서 HMM을 내일 살까요? 그게 뭐가 중요해? 내일부터 차익 실현해서 이 매집했던 친구들이 전부 매도를 해. 그러면 뭐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 매집했던 친구들이. 응? 매집했던 친구들이 전부 매도를 해. 그럼 무슨 의미가 있냐고. 다시 볼까요? 오늘 기준의 HMM, 어제 기준의 HMM, 보시면은 16일까지 1670만 주, 2월 15일부터 둘과 2달 만에. 거래일수는 더 짧아, 2월이 짧으니까. 오늘까지 하면 1760만 주예요. 5%를 매집했단 말이에요. 5%를. 그럼 뭐 하냐고. 평균 단가 이렇게 따지면 뭐 하냐고. 내일 당장 한투가 때려 팔아버리고 UBS가 때려 팔면은 뭐라 그래요. 그렇게 해서 조정 나오면 아이고 끝났어요. 아이고 이제 조정이야. 이제 곤두박질 있을까 이럴 거 아냐. 아이고 뭐 공매도 풀리면 죽었어.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결론은 기본 펀더멘탈이 어떠느냐. 저평가냐 했을 때 실질적으로는 저평가가 아니지만 지금은 그게 어차피 모멘텀이 돼서 먹히고 있다. 명분이 되고 있다. 그래? 실적을 명분으로 우리가 바보가 아니라서 알고는 있는데 그냥 뭐 시장 분위기가 그렇고 받아준다 하니 우리도 그걸 실적으로 인정을 해주자. 오케이. 두 번째, 그걸 누가 인정해 주는데 외국인 기관인데 한투, UBS 이런 쪽이 전부 기관으로 외국인으로 설정돼서 매집을 단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매집의 매수 단가 대비해서의 목표주가 설정 범위 계속 교육해드렸잖아요. 5% 매집했고 평균 단가가 23,000원대 이상이라면 그러면 그게 1차적으로 35,000원, 6,000원이에요. 근데 내일 또 들어오겠지? 만약에 내일 안 들어오면 내일 모레나 들어오겠죠? 안 들어오고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내리 팔아버려 주도주들이, 주도 창구들이. 그러면 여기서 이제 끝자락이죠. 음봉 잡고 뭐 이거 5만 원이 목표입니다. 아니 뭐 5만 원이 목표면 뭐 근거가 뭐냐는 거예요. 지금 얘기했잖아. 매집을 해서 실적이라는 거는 실적 좋긴 한데 저평가는 솔직히 아닌 거고 눈 가리고 아웅이고 그것을 명분으로 해서 끌어당긴단 말이야. 누가 외국인이. 근데 외국인이 내일 팔지 안 팔지 아냐고 우리가 솔직히 까놓고 우리끼리 얘기해서 팔지 안 팔지 알아요? 근데 MSCI 지수 편입이나 이런 걸 두고 왔을 때는 아마도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그날 참고 동향 보는 거야. 한투가 들어오는지 UBS가 들어오는지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프로그램 들어와서 조금 뭐 수급에 대해서 부담이 덜하든지 그거를 보면서 기준을 잡는데 그러면 앞으로 더 간다고 가정을 했을 때 5% 매집했을 때 목표주가 얼마 35,000원 6,000원 이상이 나온다는 거고 그게 매집에 대한 목표주가라는 거고 그 흐름이 예제를 보시면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이렇게 LG전자의 기준에 12월 16일까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돼 있어요? 17일까지의 누적 수급이 LG전자 몇 주예요? 또 까먹어서? LG전자 몇 주예요? 1억 6,360만 주라 그랬잖아. 진짜 죽겠네 아주 그냥. 맨날 LG 얼마 가요? 싸랑해요 LG 해놓고 LG전자 주식수를 모르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1억 6,360만 주예요. 900만 주면 얼마? 5.5% 편입한 겁니다. 5.5% 그때 당시 기준으로 얼마요? 7천억을 산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산 겁니다. 순매수 최상입니다. 그런 LG전자 보면 신풍제하고 차이는 뭐냐? 신풍제하고는 왜 저렇게 매수했는데 깨졌느냐? 저기는 공매도 상환이나 대차 상환도 포함되어 있는. 사실은 HMM도 그 기준도 놓고 봐야 되는 게 맞아요. 사실은. LG전자는 대차 상환, 공매도 상환도 있겠지만 순수 매수도 상당 부분 있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저 기준의 목표 주가가 어떻게 돼요? 평균 매수 단가가 우리 새벽에 슬림이 목소리 조그맣게 하라고 했는데 목 아파. 8만 원이었단 말이에요. 외국인 외끌이었단 말이에요. 8만 원에 5.5%니까 얼마? 최대 50%죠. 30%에서. 그러면 8만 원에 30% 얼마? 10만 5천 원. 50%면 얼마? 12만 원. 이때 12만 원 가요 안 가요? 한 방에 가죠. 한 방에. LG전자도 볼까요? LG전자 나와봐라. 이 까부는 거 봐. 지금 장이 여러분들이 힘드시다고 하지만 저는 굉장히 좋다고 보고 또 회원님들의 가입 그 시기에 따라서 다르다고도 할 수 있지만 저는 다르다고 안 봐요. 아니 LG전자, 삼성전자, 하이닉스 갖고 계시면서 뭐가 힘들어? 뭘 그렇게 힘들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힘들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게 12월 달 문자 사인 아닙니까? LG전자에. 상한가가 12월 23일이죠. 근데 12월 2일부터 16일까지 내리 LG전자는 편입이야. 신규 편입도 9만원대, 전부 9만원 초반 중반까지 계속. 그러고 나서 LG전자의 12월 문자 두 번째 걸 보시면 23일입니다. 23일 기준에 어떻게 돼 있어요?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과금을 하고 유료를 들어오신 이유 중에 하나, 이거 교육이에요. 이거 광고 안에 그러지 마시고 12월 23일 무슨 날을 윤정두 음력 생일날 11월 9일이 음력으로 11월 9일이 2020년도는 12월 23일이었어요. 이날이 수능날이에요. 10시에 시작했어. 10시에 시작했는데 굉장히 많은 거래량이 빵 터져요. LG전자가. 그러면서 보합권에 출발했던 게 이렇게 막 올라가. 매수! 이때 막 신규 가입자들 많이 계셨으니까 매수. 근데 그냥 매수가 아니라 잘 보세요. 15에서 20. 그 다음에 바로 주가 더 올라가. 94,000원, 97,000원이야. 매수. 20에서 25. 더 올라가. 98,600원. 매수. 보통은 추가 편입을 해도 최소 3%에서 5% 등락범에 추가 편입을 해. 근데 급하게 매수 잡아드리는 거는 못 따라 들어오신 분들 빨리 따라오라는 거야. 왜? 장대양봉이 거래량이 이날 결국은 창사일의 사상 최대치 거래량이 터지고 거래 대금이 터지고 올라간 거예요. 상한가를 윤정두가 34년 동안에 LG전자 상한가 두 번뿐이 못 봤어요. 주문 실수로 한가 맞고 그 다음에 상한가 한 거 하루. 그 다음에 이번에 한 번. 이게 멘토의 역할인 거지. 매수. 그러고 나서 뺏겼어. 솔직히 창피하게. 여기서는 이탈이 안 됐고 다행히 이만큼 올라가서 여기서 이탈이 돼서 10% 뺏겨버렸어요. 상한가 풀려가지고 또 10% 또 뺏겨버렸어요. 생각해보세요. 평균 단가 9만원대 중반에 들어가서 12만원 수준, 상한가가 11만 9천5백 12만원 수준. 얼마예요? 23,000원 수익. 20% 이상 수익이야. 20% 이상 수익에 뺏겨도 돼. 저 정도면. 그게 오버슈팅이라는 거예요. 결국 뭐 상한가 안차로 끝나고 그 다음에 또 변동성이 확대됐지만 이게 매집의 기준이니까요. 매집의 기준. 그 교육을 9시간짜리를 110만원 내고 남들은 듣는데 여러분들은 무료로 들으실 때 길게 해줘 그러면 내가 밤새야 되잖아요. 불가능하잖아. 그래서 이제 한 분 남은 이벤트 활용하시고 뭐 VOD 여기서 550 주고 쿠팡에서 판매하고 여기서 판매하는 거 가져가세요. 가져가시면 되지. 그죠? 그렇게 진행하시고 결론적으로 이러한 교육 받으시고 장중에 또 기준 잡아드리면 내가 어저께 동영상 VOD 공부한 거 그대로 해주는구나. 그렇게 해서 매집의 기준에서 HMM의 편입의 기준 설정했더니 36,000원, 37,000원 목표주가 나오더라. 주식을 하시면서 목표주가 얼마인 거야? 내가 어떻게 알아? 무슨 용가리 통뼈야? 어떻게 알아 그거를? 애널리스트가 하는 건 뭐예요? 가장 기본적으로 PER이 이만하니 업종 PER 대비 얼마큼 해서 실적이 이만큼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니 순이익 대비 PER 몇 배 수준을 잡습니다. 현재 주가보다 어떻게 올라갑니다. 그 기준인 거고. 두 번째 기준은 기술적 분석은 애널리스트들은 안 해요. 여러분들이 기술적 분석 시황 같은 건 좀 보실 수 있었어도 종목에 대해서 기술적 분석 딱 해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됩니다. 말장난치나. 왜요? 인덱스 펀드의 추정 매매 기준이 기술적 분석을 더 앞서죠. 이것도 얘기 깊게 들어가면 끝도 없어요. 밑도 끝도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걸 어디서부터 어떻게 설명해야 돼? 그러니까 기초가 이제 완전히 안 돼 있으시니까. 기술적 분석이 말 그대로 수급을 확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HMM처럼 매집이 됐느냐, LG전자처럼 매집이 됐느냐. 그 수급을 확인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거래량을 누가 터뜨려요? 정상적인 종목 대형주는 외국인 기관이 터뜨리죠. 거기에 개인들이 추종 매매를 하는 거죠. 그죠? 근데 펀더멘탈 분석하고 그다음 기술적 분석하고 그다음에 뭐 매집에 대한 분석 그것도 기술적 분석인 거죠. 그런 단계별의 기준점을 이제 설정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잘 잡아내셔야 되는데 기술적 분석을 막연하게 신봉하거나 기술적 분석의 기본 원리를 이해를 안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거 하나 보여드리면 이것도 이제 한번 올려드릴게요.
이제 전부 이거 올려드릴 건데 뭔 소리냐면은 일단은 갭교육 자료 부분이라 돼 있는데 이게 이제 교보증권 강연의 자료란 말이에요. 교보증권 강연의 자료. 교보증권 강연의 자료 부분에 있어서를 우리가 올려드릴 건데 일단 그런 거죠. 저 안에 있는 내용을 잘 보자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보면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냐면 목표주가 설정 범위가 나와요. 그냥 윤정두가 아무렇게나 이거 얼마 갑니다. 윤정두 마음대로 지 마음대로 얼마 갑니다. 그럼 펀더멘탈적인 걸로 얘기했다면 남의 거 훔쳐온 거예요. 애널리스트들이 분석한 거 훔쳐온 거야. 그럼 기술적으로 한 거는 그냥 막연하게 줄 두 줄 그어놓고 뭐 추세에 대한 목표 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자, LG전자 월봉 목표주가 어떻게 돼 있어요? 이 위에 펀더멘탈적인 부분 다 올려놨죠. 매출이 얼마큼 돼 있고 실적이 어떻게 개선돼 있고 어쩌고저쩌고. W장 패턴에 대해서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목표주가 설정 범위 하는 사람 보셨어요? 모든 서양식 패턴 분석은 목표주가를 설정할 수 있다라는 것이 기본적인 건데 V장 떴어요. W장 떴어요. 목표주가 설정하는 사람 단 한 명이라도 본 적 있어요? 없죠. 그 기준이 윤정두의 노하우고 정형화되어 있는 교육 기법이란 말이에요. 여기 이제 올려드린 이 자료 다 보시면 이렇게 다 돼 있단 말이에요. 갭도 있고 다. 그렇게 해서 LG화학도 결국은 유가와 연동된 부분, 상품 가격이 어떻게 연동이 되느냐. 그렇게 해서 남들이 다 뭐 바닥이다 할 때 자 캔들 기준에 상승 장악형 떴습니다. 윤정두가 만든 게 아닙니다. 이게 얼마에 27만 원대에서부터 40만 원대까지 갑니다. 갭에 대한 목표주가 설정 범위 다 잡아드리고 장악형 떴죠. 장악하기형 떴죠. 갭에 대한 목표주가 설정합니다. 돌파갭 또 나왔네요. 어쩌고저쩌고 결국은요 그냥 목표주가를 드리는 게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펀더멘탈적인 부분에 PER의 부분에 기본적으로 증권사에서 나오는 PER 적용치가 아닌 평균치, 이 종목의 최저치, 최고치까지. 현대차를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죠. 실적 좋습니다. 저평가라고 말씀드리나? 아니죠. 자동차 업종이 갖고 있는 PER 수준. 그리고 자동차 업종 기준에서 PER 수준이 낮을 때는 현대차 기준의 6배 수준까지 눌려 있었어요. 물론 산업이 개선될 때랑 침체돼 있을 때랑 다릅니다만 어찌됐건 그 부분을 다 적용해서 목표주가 아까 말씀드린 W장 패턴 LG전자와 마찬가지로 LG화학에서도 그것에 대한 목표주가, 매집에 대한 목표주가 이런 게 다 있는 거예요. 이런 게 뭐 삼성전자는 없을까봐, 하이닉스는 없을까봐, 성골반전의 V자형 패턴의 기준 이거 없을까봐 다 잡아드렸잖아. 갭에 대한 목표주가 설정 범위. 그리고 나서 실적 부분 맨날 말씀드리죠. 영업이익 2018년도에 20조 8천억이라든가 여기 다 써 있잖아요. 소름 안 돋아? 소름 한번 갑시다. 소름. 우리 장의원님들은 이런 윤정두 모습을 보니까 믿고 따라가시고 목표주가 설정해드리면 아 그렇군요 라고 기준 잡아주시고 소름. 어느 누가 이거를 이렇게 잡아드려요. 돌파갭에 대한 목표주가 설정 범위부터 해서 성골반전의 V자형 2016년도 5월 18일이 저점이에요. 25,650원. 거기에서부터 일본 기준에서는 V자형 반등이 나온단 말이죠. 주봉 기준에서. 주봉에서 갭이 나왔거든. 주봉입니다 이게. 성골반전. 여기서부터 주장한 게 그거였거든. 성골반전 나왔습니다. 성골반전의 특징은요. V자형으로 나옵니다. V자형의 개념이라는 건요. 동등한 동일한 기간의 변동성. 이렇게 올라왔으면 이렇게 눌렸다가 이렇게 가든지 해서 그렇게 형성되는 기준이 많다라는 기준. 거의 그렇게 돼 있죠. 대칭으로 가죠. 대칭으로 가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범위에 목표주가 설정 범위 이거 많은 분들이 저 미쳤다 그러지. 하이닉스를 갭에 대한 목표주가를 이렇게 설정해서 이 목표 높이만큼 아까 알려드린 것처럼 이 높이만큼 올라간다. 소름 빨리 왜 닫아 말어. 소름 눌러주셔야지. 왜 한 페이지를 못 넘겨요. 캐치스탁 쪽은. 그리고 채팅방에 소름 안 돋아? 소름 안 돋으면 이런 교육을 뭐 하려고 받아? 안 받으면 되지. 그러면 계속 목표주가 설정하면 계속 가느냐? 아니죠. 목표주가를 설정했는데 갭이 메꿔져. 그럼 메꿔지면 거기서 윗골이 달리고 음봉 달리면 차익 실현 범위를 가져간다 그랬잖아. SK하이닉스 삼성전자를 2016년부터 편입을 해서 전량 매도를 때린 거는 2017년 9월 말 10월입니다. 9월 말 10월. 보이시죠? 이탈시 차익 실현, LG전자 편입 전량 차익 실현했어. 전량. 처음이에요.
그러고 나서 L전자를 편입하고 그러고 나서 차익 실현 끝. 그리고 IT를 안 보다가 2020년도 2019년도 12월에 본 거죠. 그리고 2020년도에 고점 뚫었잖아요. 신고가 IT가. 단기간에 가파르게 올라왔고 거래대금 제한 쪽에서 전량 차익 실현. 그리고 삼성전기를 잡아놓은 겁니다. 그리고 8월 이후에 IT를 다시 잡은 겁니다. 왜? 거래 수반되고 추세 범위에 땡기는데 실적 모멘텀이 또 부각이 됐거든. 이게 월봉의 기준이에요. 이게 수급 동향의 누적 수급에 대한 해석, 손바뀜에 대한 해석, 월봉 기준에서의 범위의 기준 전부. 삼성전자는 안 그럴까봐. 에코프로 오늘 뭐 급등 나왔죠. 이건 안 그래요? 이거 여기가 가격이 얼마 이게 16,000원대, 16,000원대. 개배대 목표주가 3배랑 뜨고, 소름 맞아 쭉쭉쭉. 여기 동영상까지도 목 아파 저도. 제일 죄송스러운 게 야간에 악쓰고 장중에 목 아프다고 핑계대고 덜 해드리는 거. 벌써 한 분은 싫어요. 아우, 나 마음이 아파. 이런 분들은 계좌 평생 가도 플러스 못 나. 농담하는 게 아니라 저 이기주의. 야간에 교육을 해드리고 하면은 아니 윤정도는 무슨 저 성인이야 성인? 교육해드리면서 어차피 그것에 대한 마케팅 범위도 포함이 되겠죠. 그럼 그게 싫으면 안 들으면 되지. 도움이 되면 듣는 거고. 이런 매집의 기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목표주가 어떻게 설정해요? 그러면 예전에 올 3월 이전까지도 일요일날 야간 교육해드리면 잡아드린 내용들. 그 기준들의 교육 자료들이 동영상 링크로 다 있잖아요. 그 교육 자료 보시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제가 지금 스케줄 변경표 해놓을게요. 12시 지금 넘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접속을 못 하세요. 안 바꿔놓으면. 캐치스탁 쪽은. 그래서 그 변경선을 바꿔놓습니다. 그리고 저쪽에서도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 유튜브 쪽에서도 나 이거 좀 시간 줄여놓을래. 30분? 23분만 더 할래 그러면 뭐 속상해서 다 할 수도 없겠어 이거. 좋아요 그렇지. 몇 개씩 더 늘어나야죠. 그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 이 부분도 다른 게 아니에요. 갭에 대해서 오늘 일단은 배웠잖아요. 일단 자료를 나눠드렸고 이 갭에 대해서 이렇게 전략을 잡아드릴 때 잘 생각해 보세요. 에코프로 1%야. 2200만 주짜리거든요. 이때 당시에 수급도 좋았어요. 근데도 우리는 1%야. 왜? 1조 미만이니까. 1조 미만에서 우리는 수익 안 내도 되니까. 그러면 1% 들어가면 솔직히 1%만 들어가나? 거짓말쟁이들. 예? 이렇게 해서 갭에 대한 거, 캔들에 대한 거 전부 목표지가 전부 희한하게 딱딱딱 맞아 떨어지죠. 그게 안 맞아 떨어지고 무너지면은 그거는 이제 거기서 또 다른 기술적 분석. 이거 윗꼬리 달쳐. 윗꼬리 달리면 차익 실현 범위. 상승일 때 확인력이 떴는데 윗꼬리 달쳐. 그러면 난 매매가 원활해. 차익 실현. 매매가 원활치 않아. 나 직장 다녀. 그러면 수급, 펀드멘탈 다 봐야 되겠죠. 월봉 기준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다른 사람이 볼 때 정신 나갔다 할 거 아니야. 매집에 갭에 대한 목표주가 설정 범위를 이 높이만큼 잡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넓게 잡으면 이만큼을 잡아드립니다. 넓게 잡으면 그럼 목표주가가 지금 현재 주가 19,000원도 안 되는데 얼마 26,000원, 7,000원 이렇게 잡힌 거예요.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가요. 26,000원이라 얼마까지 잡은 거지 이게? 25,000원? 결국은 가요. 14,000원에서부터. 결론적으로 이런 갭에 대한 기준이 간단하고 단순하고 쉬워요. 그 범위만큼은 올라옵니다. 그 정도의 힘이 세다는 거야. 삼성전자 볼까? 이거 신라젠이에요. 신라젠. 예? 신라젠 2만원대에서부터 15만원대까지 전부 5% 10%까지도. 왜? 거래대금이 하루에 뭐 1조 2조씩 넘어가니까. 지금 들어도 되나요? 하루 만에 35% 수익이에요. 왜냐면 20일 날 사서 21일 날까지 해서 10만 원에서 15만 원 넘게 올라와 버리니까 50%잖아. 그 꼬리 빼고 뭐 했더니 이렇게 40%대. 다들 교육 1%에서 3%, 어쩔 때는 5에서 10%, 변동성이 커지고 거래대금 빵빵해지면. 그러면 이 종목군도 마찬가지로 캔들 기준과 갭에 대한 기준과 이런 부분을 전부 잡아드린 거예요. 전부. 캔들의 샛배령, 변형 샛배령, 망치형 장악형. 삼성전자까지만 보고 우리 걸로 지금 기준으로 다시 넘어옵니다.
삼성전자 기준도 마찬가지. 텔콘 이런 거 우습지도 않아요. 응? 텔콘 같은 경우 똑같잖아. 셋변형의 변형 셋변형의 기준. 저 수익을 왜 못 내요 이거를? 대박이다 선생님. 목 아파요. 그만하시죠. 감사합니다. 우리 정회원님들이 오히려 저를 챙겨주신다니까. 같이 그런 기준을 잡으시라는 얘기예요. 삼성전자 일봉 차트의 기준에 이런 수익률들을 아까도 보신 것처럼 하이닉스의 60% 70% 삼성전자의 60% 70% 수익을 말씀드렸잖아요. 9월 말 10월 달에 전량차익 실현했다고. 2년을 갖고 와서 정확히 따지면 뭐 1년 한 6개월? 이런 때도 절대 안 팝니다. 목표주가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갭오늘 배웠잖아요. 갭에 대한 목표주가. 이게 갭에 대한 목표주가라니까. 농담하는 게 아니라. 돌파 갭에 뭐가 무서워요. 그렇게 돼 있는데 갤럭시 노트 7 떠지고 음봉 떨어질 때. 음봉 떨어질 때 뭐라 그래. 이렇게 올라가면은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캐스터가 물어봐요. 아나운서가. 삼성전자 신고가 랠리 나온다. 대표님 삼성전자 신고가 랠리 나오는데 왜 올라요? 이게요. 실적이 좋고요. 뻥치시네. 실적 개뿔이 뭐가 좋아요. 2013년도 실적이 얼마냐면 36조 7천억. 저 당시 16년도 예상 컨센서스가 영업이익이 30조가 안 돼요. 30조 찍을 걸로 예상했는데 30조를 못 찍었어요. 왜? 갤럭시 노트 7 터져서. 근데 어찌됐건 36조를 안 보고 있는데 무슨 실적이 개뿔이나 실적이 좋아서 저걸 넘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냐. 두 번째, 외국인 기관사인데. 뻥치고 있어. 무슨 외국인 기관사. 2014년 12월 2일 이후에 자사주 매입이 들어오죠. 왜? 최경환 재정부 장관께서 그때 박근혜 전 대통령 정부 기준에서 2기 경제부총리를 역임하셨죠.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유보금에 대해서 회사가 쫙 쥐고 있고 대주주만 살을 찌우면 가만히 안 두겠다. 유보금에 대한 세금을 매기겠다. 이거는 미국이든 다 똑같이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2000년 그 기준에 유보금을 면제시켜주고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세금을 부과 안 하는데 너희들 주주환원 정책을 해라. 주주환원 정책을 해서 개인들이 많이 투자를 하게 돼서 외국인이 가져나가는 수익을 개인들도 가져갈 수 있게끔 그렇게 되면서 시장이 활성화돼서 정상적인 세수 확대를 하겠다. 농담하는 게 아니라 2014년 그 6월달 7월달의 정책이었어요. 그렇게 돼서 모든 증권사 상장사들이 배당을 확대합니다. 하다못해 NC소프트까지 그 유보금 높은 애들이 배당도 잘 안 했죠. 배당을 확대합니다. 근데 삼성전자는 배당도 확대하면서 실질적으로는 경영권 승계 작업을 위한 뭐를 합니까? 자사주 매입을 하죠. 왜? 자사주 매입을 해서 나중에 인적 분할을 하면은 그 물량이 홀딩스로 가서 의결권이 생기고 그 의결권은 고스란히 대주주의 몫이 되니까 홀딩스의 몫이 되니까. 그래서 2014년 12월 2일 이후에 매집을 하는데 그것이 주가를 겨냥했다 그러진 않아요. 수급의 우위를 주긴 하죠. 그 음봉 떨어질 때는 윤정두는 월봉 기준에 꼬리 달 수 있고 펀더멘탈 외적인 요인의 흐름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문제 없다. 그 삼성 SDI로 배터리 문제 넘기니까 갤럭시 노트 7 필요 없다. 그 정도의 흐름 아니다. 3월 달에 상승인 때 확인형 형성될 겁니다. 수급 긍정적입니다. 개인들이 물량 뺏깁니다. 자사주 매입 들어오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수급 논리로 보시죠. 갭에 대한 기준 잡아드렸어요. 쭉쭉쭉 그러다가 아까 보신 이 위치에서 음봉.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오른단 말이에요. 왜 올라요? 실적 좋아요. 왜 올라요? 외국인 사업. 다 뻥이잖아. 한 번도 안 들여다봤잖아. 지들이 매매를 하니까 모르잖아. 그러니까 거짓말만 하잖아. 그게 윤정두가 아닌데 실적 안 좋은데요. 안 좋다기보다는 사상 최대 실적이 아닌데. 두 번째, 외국인이 안 샀거든. 세 번째, 아나운서 분들이 그러면 여러 대표님들 삼성전자 언제 사요? 좋다면서요. 지금 살까요? 그러면 요따구로 얘기해요. 지금 사야 돼 안 사야 돼? 사야죠. 왜? 갭이 발생돼서 정고점을 높일 정도로 그렇게 강력한 흐름이 나온다라는 거는 거래량과 수급 변화가 생기고 있다는 거예요. 실패돼도 사는 겁니다. 저 윗꼬리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윗꼬리가 별 3개짜리 추세 전환이 아니죠. 별 2개죠. 4대 천왕 별 3개짜리도 우리가 찾아보기 힘든데 뭐 2개짜리를 신뢰해. 결론적으로
언제 사요? 그러면 눌리면 사세요. 눌리면 사십시오. 눌리면 사세요. 그래놓고 결국은 음목 떨어지면 뭐라 그래요? 이거 어떻게 할까요?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과열이라 그랬죠? 제가 팔아야죠. 음봉 떨어졌는데 요따구로 얘기했다. 방금 전까지 좋다고 했다가 윤정도는요 이렇게 음봉 떨어지고 추석 앞두고 폭락에 무슨 갤럭시 노트 7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이 목표 주가를 그대로 갖고 가. 윤정도가 뭐 삼성전자 주가를 들어 올리려고 일부러 맘먹고 갖고 나? 들어 올려줘요 그게? 월봉 기준에 꼬리가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자, 거짓말쟁이들 거짓말을 우리가 한번 들여다봅시다. 거짓말인가 아닌가. 자, 자사주 매입 때문에 기타 법인이 매수를 했지. 이 기타 법인 써있죠. 무슨 개뿔이나 외국인이 뭘 샀습니까? 매도인데. 뭘 샀어요? 기관이 매도인데. 기관이 일부 매수인데 이거는 전체 누계로 따지면은 그렇게 기타 법인의 이런 수급 강도하고는 차이가 있죠. 주가를 주도했다 볼 수 없다라는 거지. 실적 부분이 엄매. 이때만 해도 아직까지는 IM 부분의 매출이 전체 52%를 차지합니다. 뭐야 이게 핸드셋. 반도체는 영업이익이 50%. 근데 반도체 실적 개선폭이 굉장히 기대되는 상황이었다. 그리고 갤럭시 노트 7에 문제가 발생됐다고 했지만 하루에 8%씩 터진 거는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인 거지 실질 악재 요인이 아니다. 왜? 하루에 10만 주 이상 매도한 날이 이렇게뿐이 없어요. 언제 이후에 2003년도에 고점 찍고 난 이후에 없어요. 10만 주 이상 매도한 날이 처음이야 처음. 근데 7만 2천 주 개인에게 떠넘기고 8%를 빼.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보시면요. 고점 찍고 밀려 내려올 때 거의 100만 주를 팝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5천만 주죠. 근데 지금 변동성도 많고 수급 손바뀜이 많으니까 별로가 아니지만 예전의 기준이면 엄청난 거예요. 응? 그렇게 해서 100만 주 이상을 내다 파는데 하루에 제로 약보합 하루만 6%. 근데 7만 주 팔고 이거야. 그러니 이거는 실질적인 악재 요인 아닙니다. 입술 다 부러뜨린 거 보이세요? 윤정두가 아니라면 아닌 거요. 근데 다만 윤정두가 어거지 쓴다고 해서 시장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전략을 다시 잘 잡아내자의 기준이야. 결국은 저 삼성전자의 흐름이 어떻게 됩니까? 이 당시 기준의 주가가 이게 얼마예요 사실? 응? 지금 볼까요? 얼마인지? 저 당시 기준에 저러고 나서 목표 주가 다 넘기고도 또 넘겨. 이게 여기란 말이에요. 여기. 음봉 떨어졌을 때 2016년도 기준 한번 봅시다. 어디냐면은 요자락이 되겠죠. 요자락. 띠용. 여러분들이 지금에 와서야 뭐 저 정도쯤이야 뭐 견딜 수 있어요. 뻥치시네. 고짓말쟁이들. 자 보세요. 이거를 넓게 봐서 쪼개드리면 갭에 대한 교육과 캔들에 대한 교육과 여러분들의 매매 패턴에 대한 소양 교육까지. 뭔 소린지 모르고 못 알아들으실 수도 있지만 이게 우스운 음봉입니까? 이게 우스워요? 이게 우습습니까? 이 갭을 메꾸고 있는데 월봉 기준에 중간중간 메꾸는데 대표님 이거 이렇게 쭉쭉쭉 올라오는데 왜 올라요? 실적이 좋아요. 이거 쭉쭉 올랐는데 왜 올라요? 외국인이 사요. 그럼 뻥만 치다가 어디서 사요? 그러면 눌리면 사세요. 막상 눌렸어. 전량 정리하세요. 쥐들 여기서 사는 적도 없잖아. 결국은 이 기준에 막연하게 기다리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 샀는지 실적은 어떻게 돼 있는지 갤럭시 노트 7에 미친 영향력은 뭔지 하루에 매도 물량이 어느 정도 그걸 다 들여다봐야 되는 거야. LG전자나 HMM이 그냥 괜히 수익 났어요? 대덕전자 오늘 그냥 한번 이렇게 보다 대덕전자 한번 들어가 볼까요? 수익 난 거야? 아이고 참나. 결론은 이 꼬리가 달리는 부분들을 전부 활용을 하는 거죠. 더. 그러면 단순하게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목표 주가 설정 범위를 넓게 봤다. 갭에 대한 교육 받았으니까. 그러면 저거를 이렇게 한번 그려봅시다. 여기서 사각형. 자, 목표 주가 이 정도야. 그럼 좀 멀리서 볼까요? 이제 저 높이만큼이 올라오는지를 볼까요? 그래서 진짜 윤정두가 주도주는 한번 올라가면은 어지간해서는 되밀리고 대빠꾸가 없습니다. 소름 돋아 안 돋아요? 그냥 뭐 우리가 장난치려고 이거 보여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9월 10월에 차익 실현하고 고점이 11월에 더 올랐어. 사실은 우리 차익 실현하고 나서도
봐보세요. 목표주가 설정범위 같은 높이로 간다 그랬죠. 같은 높이로. 근데 거기서 또 퍼센테이지로도 볼 수 있다 그랬죠. 이 소름 안 돋아? 난 소름 돋는데. 그 이제 막 소름 또 더 올려주시는데 이게 맞는 얘기. 농담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아까 그 자료 한번 봐보실까 다시? 단 한 번도 매도 사인을 안 드립니다. 전략 매도라는 문구가 나가고 매도 사인 드리는 게 다 똑같아요. 갭, 1번 갭, 2번 갭, 급증 갭, 펀더멘탈의적인 부분, 실적이 좋아서의 기준이 아니다. 뭐 이런 기준. 전략 매도 사인 문자 어디 갔어? NC소프트는 뭐 그런 추세의 범위를 못 잡아낼까요? 이거 보시면은 전략 매도 어떻게 됐습니까? 2017년도 9월, 10월 끝. 하이닉스는 10월이 정점이에요. 근데 삼성전자는요 11월이 정점입니다. 그래도 안 아까운 거 저 정도는. 그래 안 그래? 근데 여기서 똑같이 쫓아오시던 분이 결국은 10년 동안 삼성전자 하셨다는 분이 저기서 삼성전자 10 몇 월 갖고 있었는데 1억 팔아서 신라전자 샀더니 눈 뜨고 나면 맨날 올라. 또 1억 팔아서 삼성바이오로즈 샀더니 맨날 올라. 10 몇 억 다 팔아갖고 다 샀지 뭐. 근데 바이오로직스는 조금씩 오르는데 신라제는 꺾여. 그러니까 바이오로직스 팔았고 신라제는 계속 추가 편입해. 결국 10,000원대도 못 팔았지. 죽는 거예요. 내 기준이 없으면 죽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들어가서 12월에 들어가서 단기적인 흐름에 책 실현 범위를 잘 잡아내고 그리고 나서 코로나 두들겨 맞고 8월 기준에서 다시 잡아내고. 농담이 아니라 그잖아요. 정의원님들이 뭐 10년 20년 되신 분들도 계시고 우리 예쁜 국리님 한번 볼까요? 예쁜 국리님 이번에 기록 세우셨잖아. 본인 기록. 본인 기록이 뭐냐면 본인께서 자기의 매매 기준을 잡았을 때 13일일 거예요. 4월 13일 12일 그날이 뭐냐면 SK이노베이션이 그냥 뭐 폭등이 나온 날이죠. 갭상승. 근데 우리는 벌써 이미 SK이노베이션의 캔들 교육은 다 해드렸고 와 엄청 세네요. 엄청 세네요. SK이노베이션 키리우스님 와 행복해요. 가자 막 난리가 났어. SK이노베이션 같은 종목도 우리가 주력으로 넣지는 않았지만 교육 다 잡아드리고 결론적으로 저녁 오후 타임에 우리 예쁜 국리님께서 내 기록 닫겠습니다 라고. 이날 월요일이에요. SK이노베이션은 올라가는데 LG화학은 갭상승률 밀렸어. 다행히 화요일날 급등했죠. 그리고 전체 우리 주력주가 다 눌렸어.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올려주시면서 SK이노베이션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단타 기록 신기록 세웠습니다. 2018년부터 같이 계셨어요. 그렇게 해서 아까 보신 그 교육 강의 있죠? 110만 원짜리 9시간짜리 그거 5개 다 들으셨어. 우리는 VVIP도 과금을 하고 들으시라고 그래요. 안 그러면 안 들어. 공짜인 것 같아? 그러면 안 들어요. 과금하고 들으세요 하고 그걸 다 들으시고 복습하시고 그러면서 저는 뭐 100개짜리를 6개를 만들어 놓는다 쭉쭉쭉. 그러면서 결국은 대표님 주력 기준 잡아서 합니다 쭉쭉쭉. 새벽 예술님께서 맛있는 거 비도 오고 우울한데 힘들어하지 마시고 어차피 우리 종목군들은 윤종들을 믿는 게 아니라 종목을 믿습니다. 어차피 주력주 다 갈 거 아닙니까? 거기에 쉬고 있을 때 HMM 20% 비중에 3달, 2달, 3달 동안 매일매일 하루도 안 걸르고 전략 잡아드리는데 그 수익을 못 내고 있다? 주력주 몰빵했어요. 윤정두가 가서 막 손가락 부러뜨려가면서 매매 주력주로 다 몰빵을 해드렸어요? 아니잖아. 그건 억지잖아. IT 70% 비중에 자동차 30%에 LG화학 30% 그럼 빚내서 주식하라는 거예요? 다 가지고 가다 보면은 거기서 조절하시라는 거지. 그럼 현금 비중 가지고 있고 HMM을 2달, 3달 동안 계속 잡아드리면 그 수익 내셔야지. 아까 보셨잖아요. 갖고 계신 분들 분명히 계시잖아. 수익 내신 분들 분명히 계시잖아. 이런 기준의 흐름을 서로 의견 조율하시고 나 오늘 이랬어요 행복해 하시고 같이 동참해서 같이 가셔야지. 마지막 한 분짜리 남았는데
전화 안 받으면 이제 문자 남기세요. 다들 이제 퇴근했단 말이에요. 그 흐름들을 이런 주력에서 가져가서 잡아내시란 얘기예요. 주력에서. 그래서 지금 뭐 18회차 계속 보시면 HMM의 기준에 완성본인데 그렇지. HMM의 기준에 갭에 대해서 이렇게 잡아드렸고 갭 교육 아까 간단하게라도 해드렸고요. 목표주가 설정 아주 간단하죠. 그냥 박스 쳐서 이렇게 설정 범위 잡아가시면 돼요. 그게 흔들리니까 윤정두가 있는 거야. 그게 흔들리니까 윤정두가 자 주봉상의 목표주가 설정 범위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대략적으로 36,000원에서 38,000원까지 나옵니다. 매집에 38,000원까지 나옵니다. 38,000원. 근데 매집에 대한 목표주가도 이제 주가가 올라갔으니 매집에 대한 목표주가도 더 높게 잡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까불까불 되는 거 아니에요. 월봉으로는 목표주가 못 잡나? 월봉 여기 갭 있잖아요. 월봉 갭. 급진갭. 윤정두가 얘기했나? 월봉 기준에서 급진갭이 나오면 그만큼의 목표주가를 설정할 수 있다. 서양식 고정 패턴의 기준이잖아. 근데 목표주가를 설정할 수 있다라고 금융투자협회 자료에 있고 나머지는 없어요. 목표주가를 설정할 수 있다. 끝. 그거를 윤정두가 적용화 시켜드렸잖아요. 이게 뭐냐면 이렇게 해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어떻게 돼요? 굉장히 많이 올라온 거 같잖아요. 그죠? 이렇게 되면은 목표주가 설정 범위를 이렇게 잡는단 말이죠. 그럼 다 올라왔지 한번. 일단 1차적으로 딱 차익 실현 꼬리 달고 차익 실현 딱 얼마나 행복해. 소름 안 돋아? 난 소름 돋는다니까요. 내가 만들어놓은 정형화된 교육자료지만은 딱딱딱 맞잖아요. 어찌됐건 안 맞으면 꼬리 달리고 내려온 거거나 음봉이겠지. 그럼 그때 차익 실현하면 되는 거고. 결론적으로 이렇게 기준 잡으면 목표주가가 월등히 높아지죠. 이게 뭔데? 퍼센테이지로도 볼 수 있다 그랬잖아요. 퍼센테이지로. 그럼 요 높이까지 가는 거야. 와우. 이거를 왜, 이 간단한 걸 왜, 그러니까 흔들리니까 같이 가자는 거야. 흔들리면. 과금이 비싸다 생각하지 마시고, 직장 다니시면서 뭐 하버드 됐다니까? 아니면은 진짜 이런 매매를 제대로 해보고 싶으면 교육자료 5개 다 들으시고, 예쁜 공주님처럼, 요즘에 저 영규님 어디 갔어? 영규님처럼. 또 우리 울다기님처럼. 또 키리우스님처럼. 뭐, 얼마나 많은 분들이 매매를 또 동선생님처럼 노계 선생님처럼 말씀 안 하시지만 얼마나 많은 이게 우스운 것 같아. 이 한 페이지짜리라 우리나라에 이걸 정형화해 놓은 사람이 있어요? 3에서 5거래 이상 5에서 10% 이상 변동성 1.5배에서 3 이거 정형해 놓은 사람이 어딨어. 윤정두가 기준 잡고 현대글로비스 수익 내고 하니까 저걸 보여드리고 HMM 수익 이렇게 냈으니까 7,000원대부터 냈으니까 보여드려도 정회원님들이 그냥 그래 어차피 맞아 나 수익 났어. 지금 뭐 이렇게 눌려있지만 내가 저 수익을 다 내서 지금 계좌 수익이 연초 대비해서 작년 3월 또 작년 윤정두 만나고 나서 뭐 따블 이렇게 난 계좌들을 인정해 올려주시고 다 보여주시는데 왜 여러분들은 혼자서 전전긍긍하고 이거 또 당하는 거 아니야? 뭘 그렇게 당하나 맨날? 종목이나 많아? 방송에서 윤정두가 얘기하고 야간 무방에서 뭐라 그래요? 이거 문자 사인 안 나왔습니다. 대덕전자 문자 사인 나와서 안 나갔어요. 왜? 삼성전자 하이닉스 조금만 더 여유 생기면 그러면 문자 사인까지 드린다고 그랬잖아. 근데 지금은 직장 다니신 분들 어떻게 하라는 거야? 27% 올라서 꺾여서 27,500원 차익 실현하십시오. 문자 받고 회의하다가 잠깐 나왔더니 벌써 26,000원대. 이거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할 건데? 그러니까 그 수익 안 내다니까 나는 안정적으로 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삼성전자 극대용주에서 그렇다 수익이 안 나? 시장 주도주인데 주도주에서 쭉쭉쭉 뽑아내고 그 다음에 여유가 생기면 이런 종목에서 수익을 내는데 만약에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들어갔다가 좀 밀려 내려오더라도 주력에서 수익이 커버가 되니까 누적 수익이 잡아놨으니까 그런 시기가 이제 온 거죠. 도래됐죠. 오늘 장중에 이렇게 대덕전자 SFA 반도체 올려드린 것처럼 내일 당장에라도 여러분들도 그 변동성 매매도 병행하실 수 있으면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외부에 계시면 그래 내가 쓸데없는 이상한 종목 휘둘려서 내동 매매하다가 돈 다 깨지고 다 날리고 그것보다는 윤정두처럼 주력주 IT 자동차 LG화학 흔들릴 때 꽉 잡아주고 그거 좋은지 누가 몰라요. 몇 개월 전에 다 오픈하고 있는데 그러면 300명 가까운 분들이 다 바보여서 지금 들어와 계신 게 아니잖아요.
흔들 때 꽉 잡아드리고, 화나시면 윤정도 욕을 하시고, 종목에 대한 자신감은 흔들리지 마셔라. 아무나 이상한 쓰레기 같은 종목에 자신감 가지시라는 게 아니라 눈으로 볼 수 있는 실적, 눈으로 볼 수 있는 수급, 이런 게 집중이 돼서 보여진다면, 그렇게 해서 주력주, 그 주력주 이외에 딱 하나 있던 게 뭐예요? HMM. 거기서 확장한 게 뭐예요? 하나솔루션. 그 기준이에요. 거기서 이제 밑에 그럼 대덕전자 이런 거 갖고 싶어요? 여기 딱 교육 잡아줘 그랬잖아. 근데 이거를, 이 종목을 2300개에서 어떻게 뽑아내실 거냐 이거죠. 그럼 윤정두가 뽑아드리잖아 또. 그럼 신뢰가 있으면 15,000원부터 매매가 원활하신 분들은 들어가셨겠지. 또 아유 귀찮아요. 나 주력주도 아닌데 뭐 1% 내서 뭐해. 이런 경우도 있으실 수 있고. 단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런 종목군들 있죠. 변동성 종목군들, 거래대금 터지고 변동성 종목군들, 시총 상위 종목군들의 거래대금 없으면 안 돼. 우리는 거래대금 터지고 변동성 있는 종목군들, 최소 2천억 이상. 그럼 이 10개 중에서 예를 들면은 시가총액 좀 되는 친구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변동성 나오는 이런 거, 뭐 이런 거 오늘 문자 사연 안 드렸지만 15일날 다 잡아드렸고, 이런 거, 이런 종목. 얘는 오늘 들어갔는데 꼴이 달린 거예요. 상관없죠. 우리는 뭐 원체 주력으로 잘 갖고 있고, 뭐 이런 거. 근데 얘도 거래대금 약간 아쉬워. 그리고 거래대금 아쉬우면 우리는 필요 없어요. 이런 건 뭐 그다지 욕심도 안 나. 뭐 1,000원 미만에서부터 움직여서 뭐 어쩌고저쩌고 필요 없어요. 투자 경고 주의 이런 거 필요 없어. 안 먹어도 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제 거래대금 막 넘기기 시작한 종목군들도 들여다본다는 거고, 시가총액 뭐 적절하게 뭐 2, 3천억, 3, 4천억 이상만 넘겨줘도 한번 뭐 개별 매매는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종목군들을 이젠 내일부터 잡아낼 수 있고, 잡아내서 들어가야죠. 아니 똑같이 올려드렸잖아. 라이브 방송이 좀 더 빠르고 직장인 방이 그 다음 빠르고 여러분들께 노출되는 게 조금 느리다 뿐이지. 장학형 다 보셨잖아요. 응? 진원생명과학 상한가까지도 다 눈으로 확인하셨고 지난주에 보셨잖아요. 그러면 그 이후에 그러면서 오늘 뭐 삼성전기도 상승행 때 확인형 아닌가요? 뭐 이런 말씀도 서로 하셨고, 그게 교육의 힘인 거예요. 서로 교육받고 기준 잡고. 신풍제하고 뭐 안 해드려서 15일날 우리가 예전에 손절했으면 어때? 들어갈 자락이면 들어가는 거지 또. 뭐가 겁나? 한 번 뭐 손절하면 못 들어가나? 그 전에 상한가 수익 낸 거를 뭐 나는 못 먹었으니까 그건 인정 못해야? 아니잖아요. 수익이 날 수도 있고 상한가를 잡을 수도 있고 그 종목에서 또 한가를 맞을 수도 있는데, 그런 변동성의 기준은 주력으로 넣지 않는다는 거지. 응? 그래서 내일도 이러한 종목군들의 주력에서 흔들림이 없이 가져갈 수 있고, 그리고 어떤 기준이에요? 주력에서 흔들림 없이 가져갈 수 있고, 수익 종목에서 흔들림 없이 가져갈 수 있고, 그리고 순환성 종목에서의 변동성 종목에서도 가져갈 수 있고. 왜 못 가져가요? 그리고 장이 좋으면 뭐든 다 가요. 안 가는 종목이 있어. 장이 좋으면 하다못해 우리 넷마블 같은 경우도 옮겨갔잖아. 장이 좋으면 왜 뭐든 못 가. 다 가지. 그죠? 그렇게 해서 많이 미끄러져 있고 못 움직일 것 같던, 얼마 전에 이제 서울반도체도 질문을 주셨고, 우리 그 많은 종목군들 뭐 질문도 주셨단 말이에요. 넷마블도 질문 주셨고, 결국은 다 움직여요. 장수도 좋아하더라던데. 막걸리. 그리고 제가 주말에 그 질문을 주셨는데 제가 어제 이제 안 해드리고 장중에도 까먹어서 말씀 못 드렸는데, 그 질문 내용을 내일 또 잡아드리긴 해야 되는데, 일단은 뭐 사실상 답변을 지금 생각해놨어요. 너무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너무 점잖으셔서 다들, 만약에 제가 이렇게 답변 못 드리면은 다시금 저희 사무실 쪽으로 질문 내용을 다시금 한번 주시면 돼요. 그리고 그 우리 직원분도 체킹을 하셔가지고 내일 오전 근무자한테 본인들 퇴근하고 난 이후에 발생되는 내용들을 캡처해서 좀 올려달라니까 왜 안 줘? 난 참 업무 지시를 해도 뭐 관리자가, 중간 관리자가 좀 애매하다 보니까 다들 제 걱정만 해주시고, 그죠?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뭐 답변 드릴게요 했는데,
이렇게 막 서로 의견도 교환하시고 그렇게 해서 여기 있다 모더나 그다음에 그 위에 이렇게 야생화 선생님께서 이렇게 질문 주셨단 말이에요. 이제 지난 부분이지만 또 야생화 선생님께서는 ST팜 가지고 또 기존의 수익을 많이 내셨고 장문의 글을 주셨는데 현재 국내에서 코로나 백신 수급이 가장 큰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정부에서 국내 제약사에서 8월에 백신 위탁 생산할 것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혼선이 오자 오늘 러시아 백신은 아니라고 TV 뉴스에서 보았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는 국내에서 현재 생산하고 있으나 노바백사 같은 같이 혈전 문제는 부작용 논란이 많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생산되고 있는 백신은 미국 내 우선 공급하고 있고 화이자가 백신 효과에 대해 아직 검사 중이지만 1년 될 때 한 번 더 추가 접종이 필요할 가능성이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거를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야산 선생님께서 공부하시고 들여다보시고 또 그것에 대한 전략 기준 잡아내시고 그죠? 근데 이제 그 내용들도 보면은 우리 야선 제 기억이 맞다면 야선 선생님께서 그 ST팜 그 수익 기준 잡아내신 계좌가 하나 있으신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한번 볼까요? ST팜 있는 걸로 기억하는데 여기 있나 모르겠네. 여기 있네. 그죠? ST팜 이런 수익을 가지고 오시고 그만큼의 노력을 해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계좌가 두 개씩이기 때문에 뭐 사모님 계좌 뭐 이렇게 해서 쭉 114%짜리 뭐 수익 기준도 있고 결론적으로 뭐냐면 이 기준은 이제 어차피 이거는 펀더멘털 외적인 요인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뭐 이제 국내 기업체나 ST팜밖에 없고 뭐 이런 기준인데 자 아주 간단하게 얘기해서 저 내용을 이제 우리 그 야수한 선생님께서 가장 먼저 아실 수도 있고 근데 시장에서는 누가 제일 먼저 알 수밖에 없죠? 메이저들이 알 수밖에 없죠. 메이저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기준이에요. ST팜을 먼저 보시고 그러니까 이슈가 불거져서의 흐름이거든요. 그죠? 근데 이 이슈가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엄청난 이슈가 돼버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 거래량도 터지고 거래 대금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거래량은 의미가 없어요. 근데 거래량도 같이 볼게요. 거래 대금 띠용 월등해지죠 지금. 그 이전까지만 여기까지만 해도 이제 뭐 여기서 망치형이 떴다. 근데 거래 대금이 없어서 의미를 못 보여요 사실은. 근데 마케팅 할 때는 자 망치형 뜨고 대박 났죠. 혹은 잉태형 뜨고 대박 났죠 이렇게 된다고. 근데 여기서는 망치형 뜨고 대박 났죠보다는 상승 잉태 확인형이 뜨면서 대박 났죠 이게 맞아요. 왜? 저기를 돌리면서 거래량이 터진 거니까. 그 전에는요 망치형의 신뢰도가 제한적이란 말이에요. 거래대금 제한적인 망치기 때문에. 그러면 이 기준이 펀더멘털적인 요인이냐 아니면 이슈냐라고 했을 때 이슈의 부분이죠 사실은. 그래서 이 친구처럼 거래대금이 수반되고 움직이면은 따라붙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스윙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평균 거래대금을 보고 대처할 수 있습니다. 근데 들어 올린 건 결국은 이번에 이슈죠. 말씀해 주신 정책적인 이슈인 거죠. 정책적인. 정책적인. 그래서 이 기준에 좀 유튜브 쪽 넘겨버렸나요? 아이고 괜찮아. 그래서 이 부분의 그 ST팜 같은 경우에 거래 대금이 충족이 돼 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처럼 1,000억만 기준 잡았어도 잡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2,000억 3,000억이었죠. 그럼 여기서부터도 들여다볼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윗골이 달았을 때 윤 정도는 들여다볼 수도 있죠. 우리가 철저하게 기술적 논리란 말이에요. 윗골이 달았는데 그냥 음봉 떨어져도 상관없습니다만 갭 상승 이후에 양봉으로 돌렸단 말이에요. 이건 바로 따라잡을 수 있죠. 결과론적인 게 아니라 오늘도 따라잡고 꼬리 달리면 전량 차익 실현인 거죠. 어제도 전량 차익 실현인 거죠. 금요일 날도. 왜? 고점 대비해서 밀렸으니까 남아도 50%.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를 추세 매매를 할 수도 있어요. 그잖아요. 기존의 물량을 계속 지금 가지고 오시고 계신 중일 수도 있고요. 추세 매매 기준도 잡을 수 있어서 나는 이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기준을 잡는다. 다만 이 흐름이 이렇게 됐을 땐 정리의 기준이 맞아요. 이렇게 됐을 땐 추세 매매가 아니야 이거는. 그죠? 거래대금이 급감하고 내려올 때 저렇게 한 방 터져주기를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다가 죽은 종목군들이 신라전부터 많죠. 얘는 다르지 않느냐 이 기준이 됩니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예를 들면 이게 예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전에 작년 그러니까 2018년 4월입니다. 방 안에 어떤 분이 계셨냐면은 본인의 이제 그 나중에 직위를 오픈해 주셨는데 포스코에서 구매 담당을 하신 이사님이신데 연간 단위의 조 단위의 구매를 담당을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히토류에 관련해서 우리나라 뭐 히토류 관련주하고 몇몇 막 종목들 튀어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애널 꼬맹이들이 몇 개 써놓은 거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시장에서는 저희 같은 방송 나부랭이들, 유료 전문가 나부랭이들이 또 방송 나서 이게 뭐 히토류 관련 대도 않는 택도 없는 얘기란 이거죠. 그분 말씀 기준으로는 원석 자체도 가져올 수도 없는 거고 사실은 그거를 쓸 수 있는 업체도 제한적이고 뭐 하여간에 결론적으로 그 종목의 시가총액은 완전히 개뿔이란 말이에요. 막말로. 응? 광물주들 뭐 해가지고 변동성 나오는. 그러니까 그거하고 비교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어찌됐건 ST팜의 그 성장성이나 이 모든 부분을 폄하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그 부분의 매출과 영업이익 순이익 대비 2조 4천억. 그러면 이 종목이 매일매일 점상을 갈 거냐? 그러진 않겠죠. 어떤 결과물이 나왔을 때. 그러면 결국은 펀드멘탈적인 부분을 폄하하자는 게 아니라 그거는 그러면 무시하자. 무시하고 정부가 얘기해 줌으로써 그게 부각됐다? 아니 그것도 좋아. 그럼 거기에서 기술적으로 어떻게 대처를 할 거냐? 응? 그 변동성을 어떻게 대처할 거냐 이 기준이죠. 그럼 철저하게 거래대금이 살아있는 구간 동안에만 들여다본다. 거래대금이 급격히 줄기 시작하면은 그때는 무조건 기계적으로 배운 대로 꼬리 달리면 차익 실현, 음봉이면 차익 실현, 거래량 터지는 날 갭상승에 따라붙어 뭐 그렇게 끝. 그리고 이 윗꼬리에서의 부분은 이거 들어갈 수도 있는데 이런 기준도 돼요. 우리가 이제 10월 13일 날 날짜도 안 잊어먹어요. 뭐 잊어먹고 몇 종목 없잖아. 우리가 문자 나가는 거는요. 실질적으로는 몇 종목 없어요. 유료 회원님들 다 아시는 것처럼 문자가 뭐 수백 개 나가나? 아니야. 교육이지 다. 요날의 기준이 똑같아요. 뭐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은 이날 뭐야? 2% 갭상승에 7%까지 올라서 현대글로비스가 얘도 뭐 만만치 않은 대형 주죠. 근데 그것이 꼬리를 달고 음봉으로까지 밀려내렸어. 2% 갭상승에 7% 올라왔던 게 뭐 특별한 뭐 악재도 아니고 무슨 뭐 말도 안 되는. 결국 그 다음날 갭상승 나오고 그 꼬리 부분까지 다 감싸안죠. 그러니까 기술적인 부분에 윗꼬리 부분이 달렸다고 무조건 죽었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윗꼬리 달렸다고 해서 뭐 이런 날 같은 경우도 갭상승에 다시 들려놓을 수도 있는 거예요. 정점에 있었다 해도. 그러면 그거 돌려놓을 거냐 못 돌려놓을 거냐의 기준에서 갭상승에 거래량 터지고 처음에 들어가 돌려놓고 있다. 그럼 따라붙는 거죠. 만족할 수익을 못 냈다. 미끄러졌다. 손절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변동성 매매 기준입니다. 그래서 ST팜은 그런 기준에서 설정 범위를 가져가셔도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기술적으로만 대처를 한다. 그게 옳다. 제 기준에서는. 그리고 이제 오르자 선생님께서 준비해 주신 이 부분. 오늘 지금 시간 기준 잡아서 내일 요거 지금 ST팜하고 오르자님 모더나 관련된 내용하고 잘라서 다시 올려달라고 하세요. 교육용으로 기준 잡게. 예. 그래서 이렇게 또 유튜브에 올리면은 반발하는 분들이 무지하게 나와요. 막 네가 뭘 그렇게 잘한다고 이게 말이야 막 하면서. 그러니까 서로 고개를 숙이자는 거예요. 예? 서로 고개를 숙이자는 내용이 우리가 오픈돼서 알고 있는 내용들은 이미 다 노출되어 있는 내용이다. 그리고 검증이 완벽하진 않다 사실은. 거기에 일단 어찌됐건 실적 부분이 뒷받침돼져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돼 있다면 그렇다면 돌다리도 두들겨 봐야 되는데 너무 이게 성장성을 너무 부각시켜서 가는 흐름이라면 버거울 수 있다는 거죠. 철저히 기술적으로 아무리 좋은 종목도 철저히 기술적으로. 한국전력이 시가총액 1위에서 지금 시가총액 10위에도 없잖아요 지금. 그죠? 그럼 어떻게 할 거야? 모더나 CMO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되는 한미약품, 한미사이언스나 그 다음에 모더나 위탁생산 또 혈장치료제, 아티바 상장권 등이 있는 녹십자, 그죠? 녹십자 오늘도 이제 같이 올려드렸단 말이에요. ST팜과 함께 전망 부탁드립니다. ST팜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녹십자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에서 이제 손가락 안에 꼽는 이제 전통 의약주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복제약품을 대부분 생산을 하고 자체적인 개발을 할 수 있는 업체가 사실 뭐 손가락 안에 꼽을 정도로 손가락도 아니고 진짜 몇 개 안 되는 업체. 근데
그 부분이 이제 시대 변화와 함께 또 뭐 셀트리온의 흥행성과 함께 복제약을 만드는 쪽도 이제 각광을 받는 뭐 그런 시대도 왔고. 근데 어쨌든 뭐 녹십자는 잘 아시다시피 전통 의약품입니다. 근데 이제 그 작년 이후에 그러면서 어찌됐건 가파르게 많이 올라와 줬어요. 작년 이후에. 그러면서 작년 뭐 어차피 그 코로나19 때 오히려 조정을 받은 게 아니라 이제 들어 올려진 폭. 근데 이제 318% 뭐 3배 정도 올라온 거죠. 그러면 9만 원대에서부터 40만 원까지 300%가 올라온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PBR이 4배 수준으로 된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이제 9만 원 하고 있을 때는 1배 수준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전통 의약품의 기준에. 그다음 PER 같은 경우에도 그때 당시 이제 시가총액이 1조 5천억 정도라고 기준을 잡는다면 1조 5천억짜리 기준은 이제 매출액과 영업이익, 순이익. 우리가 이제 매출액과 시가총액의 기준을 잡기도 해요. 그죠? 또 영업이익, 순이익 부분에 이제 뭐 성장성 부분 놓고 보기도 하고. 코로나19 때문에 굉장히 이제 부각이 된 거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가 점상 갈 일은 없거든요. 그럼 철저하게 얘도 기술적이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거래량, 거래대금이 그나마도 최근 들어서 며칠 동안 살아나줘서 다행이지. 그렇지 않으면 얘도 점진적으로 미끄러지는 그 형국이 된단 말이에요. 어떤 기준이냐면 셀트리온 뭐 난리 칠 때 예전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요. 결국은 이제 아까 사실은 유튜브 바로 넘겨버려라 했었거든요. 넘겼는데 이제 지금 이 답변이 생각이 나서 더 해드리는 건데, 자 보세요. 우리나라의 셀트리온 내가 대갑니다 하는 양반이 있어요. 몇몇. 뒷목 잡고 쓰러져서 아주 그냥 치고내서 난리 날 정도로 큰일 날 뻔해서 뒷목 잡고 쓰러져가지고 그냥 몇 년 동안 사람 죽이는 거지. 이걸 견뎌냈다고? 견뎌냈더니 더 오르더라. 대박 났더라. 에이구. 견뎌냈더니 대박 났더라. 견뎌냈더니 대박 났더라. 뭔 매매를 견뎌냈더니 대박을 나게. 펀더멘탈 이상으로 움직인다면 거기에서 조정을 받대. 이게 70% 이상의 조정입니다. 그렇게 좋은 애가 왜 어떻게 70% 조정받아? 이때 시장이 뭐 붕괴됐나요? 솔직히 우리끼리 얘기해서 저렇게까지 폭락이 나왔나? 아니잖아요. 응? 시장 더 올랐는데 지는 못 올랐잖아. 솔직히 따지고 얘기하면. 대장주가 셀트리온다? 뭔 소리 하고 있어. 신라젠 애들 막 몇백 프로씩 날라날 때 못 움직였잖아. 솔직히 얘기하면. 결론적으로 시장 수익률 대비 강세를 띈 부분이 상당 부분은 있긴 합니다만 여전히 거품 논란은 많죠. 사실은. 그러면 우리는 철저하게 기술적으로 대처를 한다는 거예요. 거래대금이 죽으면 안 들어갑니다. 작년 11월 이후의 기준에서도 11월 25일입니다. 정확히. 11월 25일 이후에 그 이후에 흐름에서 변동성이 확대됐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서구형 딱 뜨고 나서. 그럼 이 수익을 내고 난 이후에 거래대금이 돌고는 있는데 애매모호하단 말이에요. 뚫고 올라가는 거래대금도 아니고. 그래서 명확하게 우리는 1월 달에 전량정리 얼마에 35만 5천 원에. 뭐 그렇다고 뭐 폭락이 나온 것도 아니에요. 뭐 어찌 따지면. 근데 지금 완전히 거래대금은 바닥이죠. 완전히. 펀드멘탈도 그닥 솔직히 검증이 솔직히 제한적이고 성장성만 더 부각돼 있고. 응? 깨지면 죽을 수 있다는 게 이런 종목을 얘기해서 가치주로 옮긴다 이 얘기를 하는 건데 그것도 시장이 정점 달했을 때 얘기고 얘만 뭐 죽어라고 왜 밀려 인덱스에서 들어와 있는데 그게 결론적으로 거래대금이 없기 때문에 시장 수익률을 못 맞출 수도 있어요. 거래대금이 제한적인 상태에서 뭐 시장 올라가는데 여기는 매물표가 계속 부딪히는 거지. 이슈가 없는 한. 여기도 마찬가지로 정부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 셀트리온은 긴급 승인해준다 별의별 내용. 근데 그게 정점으로 지금까지 깨져내는 거 아닙니까? 그게 정점으로. 그래서 어떤 종목군을 폄하하려는 게 아니라 이런 거는 매매를 하지 말자는 게 철저하게 거래대금 거래량을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셀트리온 삼형제 들어간 게 우리가 11월 25일부터 들어간 거 아니에요. 7월 달에 전량 차익 실현하고 그리고 나서 거래대금 완전히 대바닥권으로 계속 밀렸고 그리고 나서 결론은 뭡니까? 시젠 우리가 7, 8월 달에 전량 차익 실현하고 그리고 셀트리온은 이제 옮겨갔잖아요. 차익 실현해서. 쳐다도 안 보다가 우리는 이렇게 어떤 종목이든 문자 사인 나가거나 장중 전략이 잡힌 종목은 다 이렇게 있어요. 그럼 셀트리온 문자 보자고. 여기 7월 12일 문자. 7월 12일 이후에 문자가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중간중간에 변동성 나왔다고 해도 우리는 문자를 안 드려요.
7월 9일. 그죠? 7월 9일 셀트리온 제약 2달치 전량 차익 실현, 셀트리온 2달치 전량 차익 실현 끝. 그러고 나서 8월 달에 9월 달에 이렇게 들어간 건 뭐예요? 이건 그냥 관심 종목에 1% 아까 교육용 이렇게 올려드린 그 내용이잖아. 단문 문자는요. 단문 문자는 실질 매매 사인이잖아. 이렇게 끝. 셀트리온 제약 편입해서 이날 장중 상한가. 예? 15만 7,500원? 아니야. 원래 15만 7,000원, 6,000원대죠. 상한가 들어가서 17만 원대인가요? 셀트리온은요. 이날 셀트리온 31만 원이든가요? 들어가서 어떻게 했어요? 응? 24% 폭등. 응? 24% 폭등. 이런 기준점을 여러분들께 다 잡아드렸잖아. 자, 아까 7월달 이후에 한 번도 매수세는 없다가 11월 25일날 셀트리온 32만 8천원이네. 32만 8천원. 그리고 이제 그 1차 편입하는 건데 37만원 못 폈는데 37만 6천원인가 찍죠. 그게 24%. 꼬리 달려 전량 차익 실현. 그 다음부터 들어간 거는 이제 셀트리온 제약 하루 더 들어가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로 바꿨죠. 거기서 11만원대 들어가서 또 17만원 폭등. 전부 다 수익 내고. 그리고 거래대금이 안 나와. 왜 있냐고. 거기서 거래대금이 안 나오는데, 이슈가 끝났는데, 펀드멘탈이 제한적인데. 그러니까 자 보세요. 41% 하락이야. 아니 시장 폭등인데. 시장 폭등 아니에요? 시장 폭등이잖아. 뻥이 아니라. 근데 무슨 거래대금 다 죽어버리고 이렇게 내려오는 종목군. 그러니까 이렇게 될까봐 걱정을 해드리는 거야. 이런 종목군들이 시즌 자시 움직이지만 거래대금이 사실은 제한적이죠. 주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거래대금이 제한적인 거는 고점 돌파가 어려워요. 못 간다? 그런 게 어디서 갈 수도 있지. 근데 제한적이라는 그 얘기라는 거야. 예? 신풍제약? 마찬가지. 예전처럼 뭐 하려고 우리가 이걸 비중을 30%를 실어요. 거래대금이 안 나오는데. 하루에 막 1조, 2조씩 터지던 애들이 거래대금이 안 나오는데. 이걸 뭐 하려고 실어? 거래대금 빵빵하게 20위 안에 맨날 들어와 있는 얘도 있는데 거래대금 계속 위에서 놀고 있잖아요. 위에서 놀고 있으면 위에서 갖고 가면 되지. 뭐 하려고 뭘 그렇게 어려워. 응? 지금 거래대금 눌려있는데 눌려있으면 눌려있는 대로. 근데 순위는 계속 들어와 있죠. 응? 거래대금 바닥에서 좀 실리고 있죠. 저 앞에 고점을 넘기려면 이제 거래가 좀 더 실려줘야 돼요. 근데 이건 고점의 비이성적인 거래대금이었잖아. 그럼 상관없어. 그러면 그 이후에 그러면 시장에서 예를 들면 5위 안에 들어오려면 5천억 이상의 거래대금이 이제는 5위 안에 들어와요. 거래대금 순위가. 그럼 된다라는 거야. 맨날 2조씩 터져야 돼. 맨날 1조를 넘겨야 돼. 그 노하우를 뭔지 못 알아듣겠으면 그래서 함께 가서 수익을 내자는 거지. 뭐 밑도 끝도 없이 어떻게 수익을 낼 거야. 그죠? 그래서 거래대금 거래량이 둔화되면은 어렵다. 그러니까 뉴스 내용이나 시장에서 연출되는 그 재료 내용을 폄하하거나 그거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싶지도 않아요. 많은 분들이 예전에 얘기했잖아요. 엔소프트 같은 경우에 우리가 그 큰 수익을 내고 나서도 몇 년을 갖고 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너무 정점에 달해서 차익 실현하는데 엔소프트 볼까요? 간단하게만. 강연 회장만 가면은 이제 엔소프트에 대해서 나타나서 말씀하는 거예요. 엔소프트 보세요. 이게 2015년도야. 이게 19만 1,000원인데 목표 주가 40만 원 들여. 정신 나갔지 윤정두가. 11월 24일 날인데. 이거 네이버 지금도 늦으면 나와요. 이 기사가 있어요. MTN 방송이거든 이게. 이게 목표 주가 아까 배운 거. 소름 안 돋아요. 매집이 얼마큼 됐는데. 매집, 실적 다 좋은데 박근혜 전 대통령 정부 때 게임 산업은 사행성 산업이다라고 해서 이제 좀 제재가 강했었죠. 그렇게 되면서 정부가 바뀌면서 이제 그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 요인과 함께 급등이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엔소프트의 경우를 그냥 이런 그 교육용 자료 이렇게 올려드리는 부분도 있지만 아주 대바닥권에서부터 잡았단 말이에요. 14년도 말부터 해서. 그렇게 해서 자본 기준이 사상 최대 신고가 기준까지. 그러니까 보면은 이제 이렇게까지도 다 보여드리잖아요. 14년 이후의 흐름을. 근데 이것이 저희가 아직까지도 20만 원대 이렇게 되고 있었나? 한번 볼까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다 수익 내고 다 눈 안 나고 있는데 나중에 와서 이제 뉴스나 뜰 거 아닙니까?
누적 수급이 허벌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막말로 진짜 그 김정주 넥슨 회장인가요? 뭐죠 그죠? 넥슨 재팬인가요? 게임 업체? 어찌됐건 선후배사이잖아. 김택신 뭐 의장이 뭐 1년 선배고 자기들끼리 장난치고 앉아있으면 그냥 혼날라고. 그 금융감독기관에 혼났죠 결국은. 야 니들 서울대 선후배끼리 너 장난치냐? 적대적 M&A 확 그냥 막 그냥 업계 일이라는 것들이 주가 조작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요, 넥슨 재팬에서 이쪽에 김택신 의장의 물량을 사줬는데 주가가 이렇게 깨져서 개판돼서 배임 혐의로 난리 날 수 있다. 확 그냥 막 그냥 MTN 방송에 다 갖고 나왔죠. 뭘 시세 차익은 없다 할지라도 이때 당시에 엔화가 어마어마하게 약세로 전환돼 있던 시기죠. 응? 그래서 엔 차익이 그러니까 환 차익이 발생된 거예요. 엔화 강세 때 원화를 많이 돈 주고 사서 들어왔는데 원화가 강세를 띄워주고 엔화가 약세를 띈 거야. 엔화가 약세를 띄게 된 거죠. 그렇게 되면서 2013년 출구 전략하면서 이때 출구 전략하면서 달러 강세 엔화 약세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1,000원을 줘도 뭐 예를 들면은 1,000원이면 뭐 900엔 뭐 얼마 1,000원이면은 100엔이니까 90엔을 살 수 있다든가 이런 환차익이 아예 발생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들이 장난을 치면 말장난을 뭐 경영권 들여다보겠다고 아주 꼴값지도 않은. 근데 뭐 우리 입장에서는 그건 비도덕적인 내용이긴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땡큐하지. 왜? 그것 때문에 변동성이 들어오는데 외국기관 수급이 어마어마했거든. 근데 이 실적이 이 당시에 사상 최대치 실적을 내는데 이 고점을 못 넘겨요. 여기서 맴돌고 있어. 우리는 먹거리죠. 맨날 매수야, 맨날 매수. 점진적으로 시장도 좋으니까 점진적으로 계속 올라. 불만이 없어. 맨날 매수야. 시원하게 못 가는데 괜찮아요. 맨날 매수야. 이때 한번 흔들렸지만 맨날 매수야. 그리고 오버슈팅 자락에서 전량차익 실현 농담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요 자락은 거의 못 먹었어요. 여기까지 해서 거의 전량 매도를 때렸다면 여기서. 왜? 이제 주가 반영이 돼 있고 수급이 좀 꼬였거든요. 이 당시에. 그런데 강현 회장만 오면은 대표님 NC소프트 어떻게 보세요? 우리는 10만원대 초반에 들어가서 뭐 40만원 수준 때면은 뭐 만족합니다. 수익률을 떠나서 저평가 상태가 이제 해소됐다고 봅니다. 대표님 이거 증권사에서 얼마나 좋다고 그러는데 좋다는 건 알겠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40만 원을 사서 더블 내겠다고? 그럼 더블 내세요. 그럼 시장은 아마 제가 볼 땐 더 갈 것 같은데 결론은 얘는 시장 수익률로 봅니다. 끝. 그게 이해가 되실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산 종목이 한미약품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봅니다. 얘가 원래 주식수가 1억 원래 주식수가 1,000만 주예요. 지금 1,200만 주가 돼 있죠. 전환사채 뭐 행사했는지 뭐 하여간에 오바마 케어 때문에 주가를 이렇게 땡겨놔요. 얼마로? 5천억짜리 5천억짜리를 2조까지 만듭니다. 근데 그 2조짜리를 반토막을 만들어. 회사가 좋다며. 그러더니 갑자기 뜬금없이 2015년도에요. 일부러 시가총액 얘기하는 1조짜리를 5개월 만에 6조를 만듭니다. 1조짜리를 5개월 만에 6조를 만들어요. 1조짜리를 5개월 만에 6조를 만든다고. 1조짜리를 5개월 만에 6조를 그게 개인들이 만들 수 있는 등락범이에요? 1조짜리 6조가? 그러니까 뭔가가 들어왔다라고 맨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미약품의 경우에 이걸 방송에 갖고 나간 거예요. 이게 SBS, CNBC 자료에. 나스닥 생명공학지수, 아멕스 생명공학지수, S&P 헬스케어 지수 이게 이런 걸 방송에 보신 적 있어요? 여기 이 기점이 뭐냐면 중간에 옐런 의장이 의약품 너무 오른다 거품이다 했을 때 힐러리 후보가 어떻게 합니까? 힐러리 후보가 아니야 니들 이렇게 장난치면 가만 안 둬 세게 얘기해버리죠. 그 전에는 어떻게 해요? 그 전에는 옐런 의장이 아무리 얘기해도 주가 조정이 깊지가 않았어요. 그렇다고 이게 비이성적으로 올라가냐? 그것도 아닙니다. 이때 깨진 이후에는 시장 수익률 조금 넘겨요. 혹은 못 넘기는 지수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 까불면 죽는다. 나는 민주당이야. 오바마 케어를 계속할 거야. 힐러리 후보가. 근데 니들 오바마 케어로 인해서 복제약품들의 수요가 굉장히 급증을 하고
그래서 서민들도 약을 많이 먹을 수 있게 됐고 처방도 많이 받을 수 있게 됐는데 수급의 논리에 따라서 니들 수익을 내는 건 좋지만 결론적으로 어떤 기준이 잡혀요? 수익을 내는 걸 떠나가지고 너희들이 여기에서 뭘 해요? 마진율을 너무 높이고 그렇게 되면은 정부의 자금이 고갈되죠. 까불지 마. 그랬는데 또 결국은 또 트럼프 대통령이 이깁니다. 그 트럼프 대통령은 또 뭐예요? 전통의약품이에요. 공식적인 정치장 후원을 전통의약품에서 받아. 어찌됐건 그러한 가운데서 갑자기 뭐 기술 수출 계약하고 뭐 공매도 나오고 난리가 났죠. 그럼 결국은 이 흐름이 이 당시에는 지금처럼 꿈에 대한 내용이 없겠냐고요. 뭐 똑같이 이렇게 무너진다 그 개념이 아니라 철저히 기술적으로. 근데 6조짜리를 오바마 케어에 대해서 나는 계속하고 싶다라는 힐러리 후보의 그런 강한 메시지. 너 바이오 업체들 더 이상 까불면 혼나. 정부 자금이 고갈돼서 이렇게 한 메시지. 3달 만에 6조짜리가 3조가 됩니다. 3달 만에 6조짜리가 3조가 돼요. 정확히 따지면 2달 조금 지난 다음에. 반토막이라고 표현해봐야 와닿지 않아. 6조가 3조 된다니까. 근데 그거를 또 바로 미국은 시장 수익률을 못 넘겨요. 마지막 오버슈팅 때려버리죠. 3조짜리를 9조로. 개인들이 저거 장난칠 수 있어요? 3조짜리를 9조로? 그러니까 이 당시에 터질 때 최순실 씨 얘기까지 나온 거예요. 농담하는 게 아니라. 그건 뭐 검증은 안 됐지만 결론은. 그래서 이 고점 대비해서의 퍼센테이지에 밑으로 밀릴 땐 퍼센테이지로 봐야죠. 그죠? 100만 원짜리 50만 원까지 깨졌는데 거기서 갭 나왔다고 그러면 제로까지 가나? 100만 원짜리 50% 깨졌으면 얼마야? 50% 깨진 거죠. 그럼 50만 원이 50%면 25만 원 깨져서 25만 원까지 내려온다. 이렇게 기준이 잡혀져. 갭에 대한 목표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대략 꼬리 빼고 이제 예를 들어서 80만 원 잡으면 80만 원 곱하기 50만 원까지 왔으니까 30만 원 깨졌어. 40% 가까이 깨졌어. 그럼 50만 원 대비 40%는 얼마예요? 20만 원 깨져서 30만 원이 바닥인 거죠. 갭에 대한 기준. 소름 안 돋아요? 그렇게 해서 그 바닥까지 내려와서 진짜 깨지고 끝나는 판인데 막말로 이렇게 올라온 게 왜 올라왔어요? 뭐 왜 올라와? 문재인 대통령 정부 들어오고 나서 예전에 고 노무현 대통령처럼 황우석 교수 테마처럼 비이성적인 의약품 그렇게 되면서 신라젠 나부랭이들 다 날라갈 때 얘도 따블은 낸 거지. 근데 거래되는 거래량이 돼요? 그러니까 고점 못 넘긴단 말이야. 결국은 죽죠. 결국은 죽죠. 이게 윤정도인 거요. 얘를 뭐 수익을 못 냈을까 봐 우리가 철저하게 기술적으로. 오늘은 여기까지. 1시 2분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좀 수익 좀 잘 내십시오. 내시고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리지만은 이 전화번호 이쪽으로 전화하셔서 내일 개장 전에라도 8시 이후에 혹은 그 이전에라도 문자 남겨놓으시고 나도 좀 같이 살아봅시다. 윤정도에 대해서 신뢰가 야간 무방 봤더니 생깁디다. 그럼 나도 한번 좀 살아봅시다. 혼자들 수익 내지 마시고 나도 수익 좀 주세요.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더 이상은 이 이벤트를 단행할 수가 없어요. 시장이 이렇게 좋은데. 윤정도는 대박구가 없죠. 마지막입니다.